선수들이 너무 기대. 좀 있으면 중계하시겠네요. 참. 아 나가지 말지 그랬어. 중계. 이발로 나갔잖아. 네가 잘 말리지 그랬어. 월태가 없네. 네가 말리지 그랬어. 저도 좀 말리지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이거는 바로 잡고 넘어가야 되니까. 뭘 바로 잡아? 뭘? 저는 두 명 다 잡았어요. 한 10번씩은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원석을 더 많이 잡았잖아. 슈하! 안녕하십니까? 슈림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입니다. 네, 오늘 저희 여충 매거진 15호고요. 오늘 특집 방송입니다. 무슨 특집이죠? 뭐 여기 써 있는데. 김신지 특집. 유명한 네. 오늘 김신지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또 일단은 김신지 선수가 저희랑 굉장히 또 교류가 꽤 있었던 선수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근데 또 AS 로마에 가게 돼가지고 김신 네. 특집 방송으로 준비를 했는데 신지 선수 얘기부터 할 건 아니고 일단 가볍게 좀 얘기해 볼게. 네. 요즘에 TVN 예능 중에 굉장히 화제되는 게 있습니다. 달려라 불꽃소녀. 그러니까요. 네. 많은 흥행이 되고 있죠. 몇 퍼센트 시청률 나왔죠? 시청률이 1.5%인데 네네. 사실 1.5%면 그래도 잘 나온 거죠. 그리고 TVN 예능 순위에서도 한 20등 정도 하고 있긴 한데 네네. 그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뒀다. 약간 소신 발언을 하자면 소재치고는 되게, 왜냐면 소재가 굉장히 저는 뭐라고 해야 되지? 공격적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도전적이라고 생각해요. 네. 도전적인 소재. 갑자기 오랜만에 말을 하려니까 말이 안 떠오르네. 나도 지금 살짝 좀 얼었어. 네, 도전적인 되게 그 소재거든요. 근데 그 소재치고는 1.5%는 잘 나오고 있다. 잘 나왔죠. 네. 사실 여축 관련 콘텐츠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쵸. 그죠. 그 콘텐츠 중에 가장 인기가 있지 않나. 지금까지. 맞아요. 골대녀 말고는 뭐. 네. 그러니까요. 골대녀 말고는 확실히 인기가 많다. 심지어 처음에 오프닝 시작할 때 1화에서 지소연 인터뷰 시작하면서 WK 리그에 숙제가 있다. 뭐 관중수의 숙제가 있다 이러면서 갑자기 애들 딱 나오고 그 숙제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귀여워. 네. 진짜 귀엽네요. 애초에 네. 그 취지가 그거잖아요. 그죠, 이제 그죠. 여축의 인지도를 높이자라는 취지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왜냐면 1화에서 그렇게 밝혔기 때문에. 맞아요. 여자 축구 관련된 콘텐츠가 이렇게 좀 늘어나고는 있고 또 골대녀도 방송에서 되게 잘 됐고 이제 이 친구들도 뭐 유튜브 올라오는 거 보니까 짜장새우는 조회수가 300회 정도 되면 많이 나오는 건데 네. 이 친구들은 그냥 올라오면 기본 이제 한 10만 정도는 나오더라고요. TVN이잖아요. 아니 그리고 짜장면이랑 비교하면 어떡해요. 네, TVN이잖아요. 또 걔들이 개인 유튜브만 해도 저희보다 잘 될 것 같아. 너무 위에 사람들이랑 이렇게 비교하지 마세요. 맞네요. 네. 아무튼 네. 꽤 그래도 많은 분들한테 여자 축구를 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선수단 한번 볼까요? 이봄, 김서율, 이지음, 정윤아, 김세아, 이가연, 윤서아, 정하인, 조하린 이렇게 선수들이 있고요. 네. 또 다들 운동선수 핏줄들입니다. 그렇죠. 선수단 대부분들이 운동선수 핏줄들이고 그 중에는 또 여자 축구 선수의 따님도 계시죠. 네. 황보람 선수의 딸, 우리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이봄 선수. 음. 뭐 그런 사람도 있고 뭐 이호의 딸. 그러니까 2호는 저기 인천 유나이티드 수석 코치죠? 제가 알기로 지금 그런가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인천 유나이티드 수석 그런가요? 코치. 제가 알기로는 원래 이랜드까지만. 네, 이랜드까지였다가 2025년에 인천 유나이티드 수석 코치로 올해도 되셨을 다시 거예요. 군림이 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저는 남자 축구 몰라가지고.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우리 패트리어트 정조국의 딸 정윤아 선수까지. 제주 유나이티드 임시 감독 네, 대행 출신. 제 정조국 선수 네. 제가 리스펙하는 감독입니다. 그런가요? 감독 네, 대행 그래도 하셨죠. 어려울 때 그래도 감독 대행 하셔가지고 맞아요. 나쁘지 않게 하셨어요. 네네. 아무튼 조성환 감독 다음이었나요? 조성환. 저 남길 감독 맞아요. 맞다. 남길 감독 네, 사인을 있었어요. 하시고 맞다. 네. 최근에였구나. 네, 정조국 감독이 대행이 되셨죠. 그렇죠. 그 84년생 그룹들이 있는데 네. 그 그룹 중에서 같이 감독 대행을 한 김진규 씨와 그렇죠. 그 네. 방송 봤어요. 네. 그때 당시에 같이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같이 둘 다. 친구분들이시죠. 심지어 네. 감독 대행을 같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작년까지 파주 시민축구단 이끌었던 오범석 오범석 감독까지? 오범석 감독까지 그렇게 그리고 라인이에요. 여기 나오는 2호 코치도 친구입니다. 84인가요? 네, 84. 아 84예요? 네. 네, 제가 그 사람 5명이 친구인데 한 명이 그 누구지? 백지훈. 백지훈 백지훈 선수까지. 선수. 백지훈 네.
그렇게 다 친구로 알고 있어요. 신기하네요. 이렇게 좀 네. 이렇게 운동선수 집안의 선수들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저희가 정윤아 선수까지 얘기했고 이지음 선수는 아빠 엄마를 네. 딱 골고루 닮았는데 되게 귀엽게. 아 너무 귀여워요. 진짜 귀엽게. 이거 방송 혹시 여러분들 보실 수도 있겠지만 너무 귀여워요. 애들이. 맞아요. 네. 세아 선수도 얘기를 해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할아버지가 여자 축구부 감독이었습니다. 네. 제가 여기 소개를 보니까 할아버지가 그 김영욱 감독님이시라고 네. 그 2000년대 초반에 이제 맞아요. 감독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이분이 경북 계령중학교의 감독이었는데 네. 계령중학교 체육 선생님으로 계시다가 여자 축구부를 창단을 하고 경북에서 이 어디를 꺾었죠? 포항 항도중학교를 네. 꺾고 꺾고, 네. 도민체전 우승을 했었는데 그래서 전국체전까지 나갔죠. 맞아요. 경북의 대표로. 맞아요. 근데 네. 전국체전 나가서 저희가 또 재밌는 걸 찾았습니다. 그렇죠. 소년체전이죠. 소년체전. 그렇죠. 네. 소년체전 나가서 설봉중학교를 음. 상대로 졌었는데 맞아요. 그때 상대팀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박보람 선수가 네. 뛰었던 걸로. 이거 아마 방송에서 한 번도 얘기 안 됐을걸요? 아마 안 몰랐을걸요? 됐을걸요. 네. 제가 대한민국에서 처음 찾았을 겁니다 아마.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김세아 선수의 할아버지인 김영옥 감독님이 네. 감독으로 있었던 계령중학교 여자축구부가 소년체전에 처음 나가서 만났던 상대인 설봉중학교의 벤치 선수로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던 황보람 선수가 있었다. 그리고 그 두 핏줄은 이제 한 팀에서 뭉쳤다. 그렇죠. 그런데 어느새 엄마가 되어서 그러니까요. 좀 약간 기분이 약간 이상할 것 같아요. 맞아요.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네, 중학교 1학년 요만한 또 애가 어느새 엄마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또 이봄 선수를 나가시고 맞아요. 네. 참 그런 재밌는 것들이 있네요. 네. 그리고 이가연 선수도 여자축구 핏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민영 코치죠. 전 네. 국가대표 코치였고 네. 이제 이분이 제가 알아보니까 고등학교 때까지는 울산 현대고등학교 출신인데 20살 때 부상의 이유로 바로 지도자로 전향을 하셨더라고요. 빠르게 전향하셨어요. 그래서 그 연이 좀 있어서 동티모르 쪽으로 이제 연이 생겨가지고 거기서 이제 남자 코치도 하고 연령별.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동티모르 여자 축구 국가대표 감독. 그러다가 작년에 이제 잠시 여자 축구 대표 코치를 하셨죠. 잘 모르긴 하지만 동티모르가 어떻게 보면 그 국가대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피파에 등록돼 있는 나라잖아요. 근데 그 국가대표 A팀의 감독이 되려면 P급이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럼 동티모르 감독을 하셨다는 얘기는 P급 지도자신 거네요? 그렇겠네요. 네. 그렇네요. 또 그렇게 네. 따지면 그러시네요. 왜냐면 네. 여자 축구 국가대표 감독을 하려면 P급이 있어야 되기 네. 때문에 저는 많이 안 계실 거예요. 여자 감독님들 중에 P급 있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역시 그 지도자 20살 때부터 인재가, 지도자를 하셨기 때문에 네, 그 어린 나이부터. 자격증을 빨리빨리 다 따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저희가 이거는 뭐 확인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다음에 윤서 선수도 키가 굉장히 큰 선수인데 역시 어머니가 네. 네. 근데 피지컬이 너무 좋던데요. 맞아요. 남자애들 밀던데요. 맞아요. 여자 농구 고트 센터시죠? 네. 신정자 선수의 와. 따님이시라고 하시더라고요. 윤서 선수 이렇게 경기장에서 보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피지컬이 굉장히 좋아요. 보통 그런데 이제 어린 나이의 여학생들이 보통 또래 남자애들보다 키가 큰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 중학생 이전에. 그렇죠. 왜냐면 성장기가 제가 알기로는 여자들이 성장이 조금 더 빨리 빨라요. 걸로 알고 2차 성징이 있어요. 좀 빨리 와서 보통 이제 초등학교 때 제일 큰 키를 가지고 있는 학생은 보통 여자입니다. 저 초등학교 때는 그랬어요. 걔가 한 165, 6 이랬거든요. 크네. 그래서 제가 이제 150이 살짝 넘었었나 그랬는데 많이 크다. 제가 148이었거든요 초등학생 때. 그래서인지 확실히 이제 남자 팀들이랑 하는데도 크게 밀리지 네, 않는 밀리지도 것 않죠. 같더라고요. 네. 네. 윤서 선수도 이제 뭐 굉장히 독특했고 그 어머니가 신정자 씨라는 네. 아니, 왜냐면 진짜 사실 선수 경력으로 따졌을 때 그 종목에서 탑을 찍었던 건 신정자 선수. 신정자 선수죠. 네, 네. 맞아요. 부모님들 중에서는 네, 그랬던 것 같고. 센터로서 이름 날리셨고. 맞아요. 거의 뭐 한두 손가락 안에 네, 꼽히는 네, 네. 센터니까. 그다음에 정아인 선수가 또 수비수인데 아버지가 야구 선수, 엄마는 개그우먼. 연예인 집안이네요 여기는. 그거는 유명했죠 이때 결혼했을 때. 맞아요. 네, 그때 당시에 좀 유명하셨죠. 허민 씨. 미녀 개그우먼으로 그때. 그러니까요. 맞아요. 미녀 저도 되게 개그우먼이었어요. 좋아했었던. 네. 그러다가 나중에 정인욱 선수랑 결혼한다 해서 오 신기하다 했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근데 그 애가 벌써 나이. 그러네요. 2017년생이야. 2017년생. 야, 초등학교 2학년이 될 나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등번호 조아린 선수는 아빠의 핏줄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골키퍼가 됐어요. 네, 조현우 선수의 따님이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나라 연봉 탑이시죠. 아, 그래요? 대한 국내 맞아요. 선수 국내 중에 선수 연봉 탑. 중에서 링가드가 원래는 연봉 탑이고 외국인을 제외하면은 조현우 맞아요. 선수가 연봉 탑. 엄청 많이 받더라고요. 14억인가로 알고 네. 있어요. 연봉이. 그 대구 FC 네. 시절에 그러면 나오신 거네요. 아마 네. 2017년이니까 대구 FC 시절에 나오셨겠죠? 그때 네. 조현우 선수는 포항에서 거주 중이었거든요. 그거 어떻게 아시죠? 제가 알기로 외가가 포항 쪽이어가지고 아 그래요? 포항에서 또 거주 중이어서 대구로 이제 포항 출퇴근하신 패밀리구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뭐 조아린 선수 이제 포항에서 났다? 그 얘기가 하고 싶은 거죠? 포항 패밀리의 같은 조씨니까 할인이는 항도좀 가야 되겠네. 저 조아린 선수 드리겠습니다. 아 좋아요. 넥스트 우섭인 우수민 약간 그렇죠, 이런 그렇죠. 느낌으로. 네. 약간 근데 옛날에 네. 슛돌이에서도 그 김병지 선수 아들인가? 그때 아 김산. 김산이 아, 김산! 골키퍼 했었잖아요. 맞아. 김산. 약간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맞다. 약간 든 생각인데 이 선수들이 나중에 어디 뭐 그러니까요. 여자축구 연맹전에 나가는 팀들에서 나갈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고 뭐 축구를 안 하는 애도 네. 있겠지만 하는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슛돌이처럼 뭐 네. 이강인처럼 와 그럼 진짜 그런 애들 재밌겠다. 나오면 네. 와 진짜 이거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 잘 만들었다는 진짜 잘 생각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요. 딱 여기서 안 끝나고 계속 이 선수들 또 1기, 2기 막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적을 제가 봤는데 2승 5패거든요. 네. 꽤 남자 팀들이랑 하는데 빠르게 전력을 상승시키면서 어느 정도 경쟁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네. 사실상 축구를 접해 본 적이 없는 아이들. 그러니까요. 공을 찰 줄도 몰랐던 애들이 지금 2승을 했다는 거는 진짜 빠르게 올라오고 있구나. 역시 운동선수의 이 핏줄, DNA가 남다르다라는 생각이 역시, 들었습니다. 그리고 감독이 이동국이시고 맞아. 그러니까요. 네. 이 감독이 코치는 또 알베르토 몬디예요. 아. 세리에 D였나? 세리에 D. 예, 세리에 D에서 뛰셨다고. 네. 저는 진짜 이렇게 잘할 수 있었던 게 말씀해주신 대로 이동국 감독이 진짜 지도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아이들 귀여운 거 보는 맛도 있지만 이동국 감독이 이제 유소녀 선수들한테 이렇게 되게 친절하게 알기 쉽게 빌드업할 때 이렇게 움직이고 그 되게 어려워.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시키는 게 네. 너무 또 보는 재미가 있어서 그게 진짜 재밌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1화부터 쭉 보다 보면 이 아이들이 성장하고 있다는 게 처음에는 공만 보고 몰려다니다가 이제 포지션 플레이를 해요. 맞아. 좀 깜짝 놀랐어요. 와, 만 7세? 17세 이하죠. 그렇죠. U7 애들이 포지션 플레이를 하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좋은 네. 지도자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동국 네, 네. 선수가 그렇죠. 처음 이동국의 팬은 아니었거든요 사실 뭐 네. 대단한 선수긴 하지만 포항 출신. 네. 근데 이 방송 보면서 이동국을 좀 좋아하게 됐다. 징하다. 포항 레전드 출신. 기분이 좋으신가 보네요. 아니 포항 레전드 출신이지만 전북 레전드. 전북 레전드 아닌가요? 둘 다 레전드 할 수 있잖아요. 예. 맞아요. 네, 네, 두 아무튼 팀 다 그렇습니다. 레전드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러면 이 방송 보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 게 사실 축구가 여자아이들한테 익숙한 종목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이 방송을 통해서 좀 여자아이들도 축구를 할 수 있다. 이런 걸 좀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축구를 여자아이들이 선택함에 있어서 끌릴 만한 이유, 혹은 또 망설여지는 이유 이런 걸 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네. 저는 끌리는 것보다는 망설여지는 게 먼저 생각날 것 같아요. 저도. 왜냐면 이게 1화에서도 나왔듯이 정조국 선수가 본인이 축구 선수였지만 딸에게는 공을 한 번도 같이 찬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왜냐면 본인 축구 선수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 줄도 알고 거기에다가 딸이니까 뭔가 공주처럼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원래 아빠들이 딸을 뭔가 맞아. 이뻐하고 보호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축구는 거친 운동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음. 몸싸움도 있고 다치는 게 좀 보기 싫은 거죠. 왜냐면 축구하면 무조건 넘어지고 까지고 피나고 다치고 하는데 맞아. 그래서 부모님 입장에서는 시키기가 꺼려지지만 막상 시키고 보면 진짜 매력에 빠져서 계속 지금 하는 것처럼 엄청 좋아하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아이들이 시켜보면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또 이지음 선수도 처음에는 막 승부욕 이런 거에 대해서 개념이 잘 없었는데 아, 몇 번 지고 나니까 그러니까요. 그 장면 봤어요?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우는 게 그렇게 귀여울 수가 없어. 그 어린애들은 진짜 울어도 귀엽고 웃어도 너무 귀엽고 귀여웠다. 근데 그 승부욕이 맞아요. 너무 귀엽다고. 근데 저는
이지은 선수의 어머님의 멘트가 좀 인상적이었어요. 우리 뭐라고 지은이 하셨죠? 이제 선수 다 됐네. 아 맞아. 우리 저좀 울컥했어요. 네, 저 약간 그 멘트가 너무 가슴에 확 와닿는 거예요. 아, 선수 다 됐다고. 이제 선수네 그랬잖아요. 이제 네. 선수네. 이게. 확실히 그 진입 장벽만 넘으면 처음에 그 생각만 넘으면 시키면 엄청 좋은 운동이다. 네. 왜냐면 배울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맞아요. 축구를 통해서 협동심, 경쟁심, 승부욕 진짜 다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축구는 사실 하기가 쉽잖아요. 맞아요. 그냥 룰이 공만 제일 있으면 쉬워요. 어디에서든 할 수 있어요. 농구는 농구 꼬일 때가 있어야 되죠. 축구는 저희 어렸을 때만 봐도 우리 그냥 주차장에서 주차장에서 했잖아요. 주차장에서 했어요. 나무 2개 있으면 나무 2개 저 쌓일 맨발로 때 했어요. 해놓고 저. 네. 그냥 어디에서든 할 수 있는데 농구는 농구 골대 위에 만들기도 어렵고 배구도 어렵고 야구도 어려운데 축구는 그렇죠. 진짜 접하기 쉬워요. 맞아요. 아이스하키에 비하면 뭐 아이스하키는 너무 어렵잖아요. 너무 어려워요. 네. 아마 그래서 저는 끌리는 이유가 그런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좀 쉽기 때문에 하는 게 접하기 쉽기 쉽다. 때문에 접하기 쉽고 특별한 물론 돈이 많이 들 수도 있겠지만 특별한 장비는 필요하진 않잖아요 사실. 뭐 그렇죠. 신가드랑 뭐 신가드 축구와 유니폼 끝. 축구 정도? 네. 그 정도? 뭐 공? 아니면 공, 골키퍼는 네. 장갑. 뭐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접하기가 쉽기 때문에 거기에 끌릴 수도 있고 제가 이걸 끌리는 이유가 조금 어려웠어요. 왜 이게 끌릴까? 왜냐면 사실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망설여지는 이유가 조금 더 먼저 생각났거든요. 망설여지는 이유는 거의 너무 많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 불꽃 소녀를 하면서 이 선수들이 내 아이들이 축구를 하는 걸 보는데 그게 좀 끌릴 수도 있겠다. 아. 내 아이가 축구하는 모습을 보고 좀 끌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운동장에서 저렇게 애들이랑 같이 협업하면서 공 차고 골 넣고 패스하고 이 모습에 끌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축구를 좀 시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애들이 이 프로그램을 본다면 엄마 나도 하고 싶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 네. 축구하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축구하고 맞아요. 싶어라고 할 수도 있어서 처음에야 이제 안 돼 다쳐라고 하겠지만 사실 애들 고집 꺾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원래 결국엔 시켜주게 돼 있습니다. 딸이든- 한두 번 참아. 딸이든 아들이든 다치면서 큰 거죠. 네. 맞아요. 그리고 워낙 어린 나이니까 사실 딸이어도 남자 축구팀에 들어가도 괜찮거든요. 원래 초등학교 그렇죠. 때까지는 같이 네, 네, 하죠. 지금 맞아요. 상대들도 다 남자들 상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주변에 여자 축구 전문적으로 지도하는 학교나 클럽이 없다고 해도 충분히 시작하기는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어려운 부분은 맞아요. 없는 것 같아요. 아이스하키 시작하려고 해도 주변에 아이스하키 클럽이 없거나 아이스링크가 없는 도시에서는 힘들거든요. 네, 근데 그렇죠. 축구는 어느 동네든 축구 클럽이나 유소년 팀들은 있으니까 네. 네, 여자 아이들도 시작하기는 정말 쉽다. 네. 그렇죠. 저는 근데 몰랐는데 팀이 그 U7 팀이 네. 있어요? 방송 보니까 그러니까 남자 팀이 1000팀이 된다고. 엄청 시작을 많네. 해요. 근데 와. 그 중에 여자 팀은 우리가 처음이고 유일하다라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팀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여자 팀 최초의 여자 팀을 이제 세운 거고 어떻게 보면 역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록도 세워 나가고 있고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 게 좀 약간 선구자적인 역할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팀이 너무 많은 거에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그니까요. 근데 저는 이게 7세 팀이 생긴다는 거가 되게 의미가 좀 크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지금 우리가 연맹대회에서 보는 가장 어린 팀들은 12세잖아요. U12잖아요. 네. U12 팀들만 돼도 약간 엘리트 느낌이 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때 축구를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평생 동아리로만 할지 아니면은 평생 엘리트 선수를 목표로 할지 그거를 정해놓고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7세부터 시작하게 되면은 뭐 하다가 그만두면 따라가면 그만이고 되니까. 하다가 재능이 생기면은 전문 엘리트 12세 팀으로 들어가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엘리트랑 그 생활체육이 나눠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축구를 접할 수 있는 그 단계가 U7이라는 점에서 U7 팀들이 좀 더 많이 생기면 좀 더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접하기는 되게 쉬운데 망설여지는 이유는 아무래도 좀 성공하기 쉽지 않은 거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이 망설여지는 것 같아요. 여자축구 선수가 돼도 선수가 돼도 근데 뭐 확실히 선수로서 하겠다라고 시작하는 게 아니니까요. 네. 보통 뭐 스포츠 선수들이 특히 야구 선수들도 보통 2, 3학년 때 취미로 하다가 재밌어서 엘리트로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취미로 해보고 그러다가 재밌으면 자기가 선수로 하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하는 게 좋고 맞아요. 제일 좋은 건 일단 취미로 접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그 네. 선수 처우 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취미로 먼저 접할 수 있는 자연스럽게 환경, 접할 수 자연스럽게 있게. 그러다가 좋으면 자기가 이제 선수 하게 되고 근데 그 환경조차도 없으면 사실은 좀 힘들죠. 맞아요. 일단 그럼 조원석 캐스터의 주된 의견은
많이 접할 수 있는 팀들이 좀 생겨나는 게 제일 먼저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건 정말 그렇게 해서 성공해서 엘리트 선수가 됐을 때 그 엘리트 선수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뛸 수 있는 여건도 갖춰져 있어요. 그렇죠. 네. 그것도 필수적으로 필요하지만 일단은 접하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환경. 근데 이 어린 팀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보면 인프라가 커지고 이런 방송도 많아지면 인기가 좀 많아질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점점 처우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음. 근데 사실 그래도 좋아지기 쉽지 않죠. 그렇죠. 어쨌든 인기가 있어야 맞아. 스포츠는 맞아. 사실 그 관중수 인기로 돈을 버는 종목이기 때문에 인기가 있어야 됩니다. 아, 근데 조금 더 앞으로 한 10년, 20년 후에는 그 성별 역할에 대한 편견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자 축구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우리나라에서도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적인 기대 이 방송을 통해서 좀 해보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어떻게 보면 뭐 10년, 15년 전엔 슛돌이가 있었고 맞아요. 이제는 이게 생겼으면 나중에는 이게 대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진짜 여자 축구의 슛돌이가 되기를 맞아요. 네, 기원해 보면서 우리 첫 번째 토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적 시장 한창인데요. 이적 시장 얘기 좀 털어볼까 합니다. 예. 첫 번째 주제는 골키퍼 대이동입니다. 각 팀의 주전 GK가 누가 될지가 정말 궁금한데 네. 한 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천 K-스포 최현준 캐스터가 간단하게 내용 소개해 주시죠. 네, 화천 K-스포는 이제 지전 시즌에는 정보람 선수, 민희경 선수, 김민영 선수 이렇게 3명의 골키퍼였는데 정보람 선수가 은퇴를 했고 그에 따라서 민유경 선수와 김민영 선수가 남았고요. 그리고 이번 신인 드래프트에서 홍유진 선수가 드래프가 되면서 네. 또 이렇게 3명의 골키퍼가 구축이 됐습니다. 보니까 지난 시즌에는 민유경 골키퍼가 조금 더 많이 나왔더라고요. 맞아요. 정보람 그렇죠. 골키퍼보다. 그래서 아마 2025년에는 민유경 골키퍼가 아마 퍼스트로 나서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세컨드로는 김민영 골키퍼. 그 다음에 이제 홍유진 선수는 뭐 아마 컵 대회에서 나서거나 아니면 그럴 것 같아요. 서드 골키퍼로 나설 것 네. 같아요. 근데 이제 민유경 골키퍼는 지난 시즌에 많은 경기에서 나서긴 했는데 약간 그 실수들이 조금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네. 제가 생각했을 때 경기 수 자체는 민유경이 더 많긴 했지만 네. 화천이 골키퍼가 강한 팀이다. 그래서 음. 상대 팀이랑 골키퍼 비교했을 때 확실히 화천 골키퍼가 더 낫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건 정보람 골키퍼가 였거든요. 네. 네, 왜냐면 민윤경 선수가 인천 현대제철전에서의 실수 물론 자꾸 네네네. 언급하는 게 죄송하긴 하지만 그런 실수들이 나오면 안 되는데 네. 이제는 좀 국가대표에도 뽑히고 네. 또 최강팀 화천의 주전 골키퍼로서 안정감이 더 필요하지 않나. 그래도 민경 골키퍼가 나이가 이제는 전성기의 나이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시즌에는 좋은 모습을 기대해도 될 것 같고 맞아요. 아무래도 지난 시즌에는 또 많은 경기에 나섰으니까 음. 그 다음에 이제 정보람 골키퍼의 역할을 이제 김민영 골키퍼가 좀 채워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베테랑 골키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또 젊은 피인 홍유진 골키퍼까지 들어가면서 확실히 구성은 좋네요. 네, 구성 좋아요. 네. 좀 보충할 내용 있을까요? 아니요, 뭐 저도 사실 다 얘기했나요? 민유경 선수가 작년에 이제 많이 나왔잖아요. 음. 왜냐면 정보람 선수가 은퇴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음. 어떻게 보면 이제는 민유경 선수도 키우고 내년부터 주전에 써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네. 물론 실수는 있었지만 그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더 성장을 할 수 있고 제가 보기에는 올해는 진짜 잘할 것 같아요. 실수 없이 안정적으로. 뭔가 어떻게 보면 팀의 중심점을 잡아줄 것 같은. 그래서 주전 맞아. 골키퍼로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국가대표에 뽑혔다는 것 자체가 능력이 진짜 좋다는 맞아요, 거죠. 그렇죠. 네. 이 선수는 능력이 있고 안정감까지 갖춘다면 사실 WK리그에서 뭐 거의 탑티어의 골키퍼가 될 수 인정합니다.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캡틴이니까 그렇죠. 네, 그 캡틴이니까. 역할까지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수원은 볼게요. 수원은 조은수 캐스터가 내용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수원은 원래 골키퍼가 김경희, 전하늘 그리고 조희정 선수가 원래 있었죠. 근데 조희정 선수가 이적을 갔습니다. 이적을 갔기 때문에 이제는 딱 2명밖에 없거든요. 현재까지 저희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김경희 골키퍼와 전하늘 골키퍼가 그대로 이제 2명만 남아 있는 상태인데 사실 주전 골키퍼라고 하면 정해졌죠. 뭐 김경희 골키퍼가 아마 사실상 넘을 수 없을 주전 거예요. 골키퍼가 맞는 게 네. 사실 작년 한 해 WK리그에서 가장 잘한 골키퍼가 누구냐 하면 김경희 김경희 골키퍼죠. 골키퍼라는 생각이 여축 들어요. 조현우였죠. 맞아요, 진짜 조현우예요. 너무 잘 막았거든요. 여축 조현우이자 조할인이었죠. 네, 그래서 김경희 골키퍼가 주전으로 출발할 거고 거의 뭐
주전으로 계속 나올 건데 그 부상이 있을 때나 아니면 조금 쉬어야 될 때 전하늘 골키퍼가 사실은 잘 메꿔줘야 되고 그리고 전하늘 골키퍼도 작년에 좀 많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나쁘진 않았다고 생각해요. 전하늘 골키퍼. 예. 잘했기 때문에 네. 이 두 명의 선수가 어느 정도의 경쟁을 하겠지만 그래도 김경희 선수가 사실은 대부분 나올 거고 전하늘 선수가 조금씩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그리고 팀의 골키퍼는 사실 3명까지는 필요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 세 번째가 어떤 선수가 될지는 아직 궁금해요. 지금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네. 물론 작년에는 2명으로 문제없이 그렇죠. 돌렸어요. 조희정 키퍼가 선수권 말고는 한 경기도 안 나왔으니까. 사실 네. 2명으로 돼요. 돼요. 근데 되긴 되죠. 되는데. 네. 진짜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맞아요. 2명으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맞아요. 예, 작년에 사례가 퇴장과 있었죠. 부상이 겹치게 되면 네. 네, 창명의 창명의 사례가 또 있었기 있기 때문에. 지난 드래프트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황고민이 골키퍼 조금 아쉽네요. 여기에 딱 들어가면 좋겠네. 황고민이 골키퍼. 네. 근데 맞아요. 최근에 계속 그 신인 드래프트 지명은 있지만 번외 지명으로 번외지명으로 계속 뽑잖아요. 요즘 선수들을 뽑고 있는 걸 네. 보면 그래도 뭐 수원이 또 골키퍼를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대학교에서, 공개 입단 네. 테스트를 이번에 했어요. 하고 네. 있으니까 거기서 골키퍼를 또 보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네. 아직 계약 소식은 없는데 그렇죠. 네. 뭐 두 자리에서 한 자리를 더 채울지 안 채울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의외로 수원이 골키퍼 강팀이었네요. 네. 아, 그쵸. 네, 그 나강전에 좀 가려졌지만 의외로 골키퍼 강팀이었네요. 수원이. 네, 저희가 드래프트 할 때도 말했잖아요. 아 그랬어요? 네, 골키퍼 고민이 별로 없는 팀 가운데 그렇게 하나가 말씀드렸었어요? 수원이다. 인천 수원. 네. 그러셨어요. 네, 두 그렇게 팀은 고민이 말씀하셨죠? 없죠. 네. 왜냐면 다른 팀에 고민이 많은 팀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요. 네. 비교적. 네. 골키퍼 강팀입니다. 그다음 경주한 수원으로 볼게요. 경주한 수원 어떤 선수 있었죠? 경주한 수원은 2024년에는 딱 2명의 골키퍼였죠. 김도현 골키퍼와 최혜설 골키퍼. 그 중에 주전은 김도현 골키퍼. 리그 19경기라는 선수권 9경기에 나서면서 확고한 주전의 자리였어요. 주전으로 도약한 시즌이었죠. 그쵸. 네, 사실 그렇죠. 처음에 주전은 그 아니었어요. 직전 네. 시즌에는 주전은 아니었죠. 그리고 시즌 네. 초까지만 해도 최혜설 골키퍼가 주전으로 나오다가 맞아요. 시즌 초에 초에 저하가 좀 최혜설 있어가지고 골키퍼죠. 예, 예. 김도현 선수로 주전이 바뀌었죠. 맞아요. 넘어갔죠. 아마 이번 시즌 초에 전환점이 됐을 거예요. 김도현 골키퍼는. 맞습니다. 맞아요. 김도현 키퍼가 97년생인 걸로 그렇죠. 알고 있는데 네. 대학 졸업한 다음에 계속 이제 윤영글 선수 그렇죠. 다음에 있는 네, 맞아요. 네. 윤영글 선수가 뭐 부상이었나요? 그래서 챔피언 결정전에 2022년도에 나왔어요. 네, 네. 플레이오프 챔피언 결정전 내내. 그렇죠. 그때 프로에서 진짜 잘했습니다. 거의 약간 김경희급 임팩트를 보여줬던 김도현이었고 순선수 인터뷰했어요 그때. 네. 근데 그 다음에 또 챔피언 결정전에서는 살짝 아쉬웠고, 그러고 나서 또 계속 뭐 주전, 그 다음 키퍼 두 번째 키퍼 맞아요, 왔다 갔다 맞아요. 하다가 이번 시즌에 확실히 최혜슬 선수랑 주전 경쟁에서 이겼죠 퍼포먼스로. 맞아요, 이겼습니다. 네, 근데 시즌 막판에는 또 아쉬웠던 경기도 있어요. 그렇죠. 네, 화천전 뭐 이런 거 생각하면 조금 공중볼 처리에서의 미숙함 이런 것들이 드러났던 경기도 있어서 네. 저는 그래서 조희정 키퍼나 강지영 키퍼한테도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2025년에 새로 이제 최혜슬 골키퍼가 서울에 이적하면서 새로 들어온 신인인 강지훈 골키퍼 그리고 수원에서 이적해온 조희정 골키퍼죠. 김도현 골키퍼는 말씀해주신 대로 매 시즌이 경쟁이었어요. 맞아요. 매 시즌 맞아요. 매 경기가 경쟁이었는데 결국 살아남은 김도현 골키퍼고, 네 이번 시즌에 아마 2025 시즌에도 주전으로 나서지 않을까 싶어요. 네. 진짜 김도현 선수는 세컨 골키퍼를 진짜 오래 본 선수. 맞아.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골키퍼가 됐잖아요. 이 자리를 오래 계속 유지를 사실은 시작은 첫 번째 골키퍼로 시작할 것 같은데 유지를 할 수 있을지가 사실 궁금한데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저도 조희정 제일 골키퍼. 가능성은 높을 것 같아요. 가능성은 높죠. 높아요. 네. 네. 계속 이제 첫 번째 자리를 유지할 거고 이제 그 빈 공간에 조희정이라는 선수 그리고 이제 강재영 골키퍼 또 진짜 정말 잘했기 때문에 맞아. 대학 시절에 이 선수도 조금씩 기용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01년생의 있는데 강재영 골키퍼. 사실은 신인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선수권 대회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네. 근데 진짜 이 경주라는 팀의 뎁스 자체를 우리가 또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또 네. 체감할 수 있는 게 골키퍼 3명이 다 정말 잘하죠. 네 괜찮은 키퍼들이 많네요. 주전할 만한 골키퍼들이 많죠. 그러니까 김도현 골키퍼는 2025년에는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제 세이브는 진짜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맞습니다. 안정감을 조금 더 찾아야 된다. 네, 생각. 아무래도 네 그렇죠. 네. 자 다음은 인천인데요. 어, 인천은 아마 그대로 갈 것 같아요. 변화가 없어요. 네, 맞아요.
말해주시죠. 좋은 아니 선수에서. 걱정이 사실 없는 데가 인천인데 근데 또 하나의 걱정이라면 김정민 선수가 매년 나이를 먹어가고 있다. 그렇죠. 네. 네. 아니 이분이 40대세요. 맞아요. 르브론 제임스랑 동갑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지금 작년에 20주년 기념식도 하셨고 WK리그 20주년입니다. 맞아요. 20주년. 진짜 정말 대단한 여축 선수죠. 부폰. 근데 여축에서는 레전드라고 불리는 골키퍼인데 네. 이제 나이가 점점 먹어감에 따라 사실 기량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는 올해는 작년에는 거의 김민정 골키퍼랑 반반 나왔다고 홀수 생각이 라운드 드는데 김정미, 짝수 라운드 김민정. 맞아요. 계속 그렇게 네. 나왔잖아요. 근데 올해는 김민정 골키퍼가 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저의 생각이고 그 다음에 김정민 골키퍼가 나오고 이제 우리 성서울 서라벌 골키퍼도 이제 리그에 조금 보이지 않을까. 왜냐면 작년에 선수권만 풀타임으로 나오고 리그 안 나왔는데 사실 나올만 하거든요. 근데 우리 성소수 선수가 퍼포먼스가 진짜 좋았어요. 맞아요. 선수권 5경기에서 2골밖에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요. 선수권에서 너무 잘 막아서 그래서 리그 한 경기를 기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이 두 명의 경쟁자가 너무 강했죠. 왜냐면 김정미 골키퍼는 원래 국가대표 주전 골키퍼였는데 넥스트 김정미 누구였냐? 김민정이었습니다. 김정미 다음에 골키퍼가 김민정이 나왔어요. 신상호 그때에서. 감독이 일선발로 썼죠. 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명이 너무 강력해서 사실 성서울 서라벌 선수에게 기회는 없었지만 올해는 조금 기회가 있지 않을까.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인천은 이제 골키퍼 걱정은 되게 없는 게 선수 뎁스도 뎁스인데 세대 교체가 되게 잘 됐죠. 네, 김민정 그렇죠. 골키퍼 다음에 성서울 서라벌 선수도 있고 김정민 골키퍼는 이제 완전한 베테랑으로서 이 두 선수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거나 이 두 선수를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베테랑까지 밸런스도 정말 잘 맞고 아마 그래서 인천이 이번 드래프트에서 골키퍼가 아닌 다른 필드 플레이어를 뽑을 수 있었던 이유도 이렇게 뎁스가 두텁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인정합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작년에 김정민 선수가 그래도 중요한 경기에서는 선발로 뛰었어요. 맞아요. 성소서가 그 선수권에서 잘했는데도 후반기에 기회를 못 받았던 이유가 인천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매 경기 승점 3점이 무조건 필요한 상황이어가지고 젊은 맞아요. 선수한테 기회를 주기보다는 계속 김정민 어렵죠. 이렇게 네.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이번 시즌에 인천이 조금 뭐 순위 경쟁에서 여유 있는 상황이 되면 성서울 서라벌 선수도 리그 데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이번 시즌은 아마 지난 시즌보다는 스쿼드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인천인데 많이 바뀌더라고요. 인천은 그렇죠. 많이 골키퍼뿐만 나가고 아니라 그냥 많이 바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나가요. 외국인도 다 이제 맞습니다. 계약을 해지를 했고. 네. 자, 세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 안경 닦고 계신데 네. 면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네. 하지 말라고 안경 닦고 있어. 오호. 작년에는 강가혜 선수가 사실상 그냥 뭐 거의 다 했다. 네. 했는데 맞아요. 그렇죠. 리그 거의 다 다 나왔어요. 했죠. 뭐 네. 김소희 선수와 김유미 선수도 나왔긴 했는데 강가혜 선수가 리그 25경기, 28경기 중에 25경기면 거의 다 뛰었네. 다 뛰었죠. 아니 이 선수가 어떻게 은퇴를 하는지 그 정도로 체력이 있는 선수인데 이제 은퇴를 하셨고 세종에는 골키퍼가 급했습니다. 네, 맞아요. 강가혜 선수의 은퇴는 진짜 큰 이슈였기 때문에 네. 그래서 또 유지수라는 리디스의 하이보이. 하이보이 네 류지수 선수라는 사실은 국가대표 저는 이제 1순위가 될 줄 알았지만 네. 그래도 계속 꾸준히 국가대표에 발탁이 되고 있는 류지수 골키퍼를 영입을 했고 제가 알기로는 세종 지금 류지수 골키퍼 만 이제 거의 네. 일선발로 아마 주전 1선발이겠죠. 네. 아마. 근데 네. 김소희, 김유미 선수도 내년에도 아마 스쿼드에 네, 있을 것 스쿼드에 같긴 있을 것 하거든요. 네. 같은데 거의 작년과 비슷하게 강가혜 선수가 나왔던 리그 경기를 류지수 선수가 소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류지수 선수 사실 이분도 진짜 체력도 좋고 거의 다 나왔잖아요. 맞아요. 서울시청에서 류지수 선수는 약간 부상 이슈가 이슈가 있죠. 맞아요. 좀 네. 있는데 부상 이슈가 좀 네, 이 선수가 진짜 좋은 게 킥이 진짜 좋아요. 음. 서울시청에서 뛰면 이제 상암 보조에서 뛰잖아요. 그렇죠. 상암 보조 중계석에서 보면 경기장에 있고 뒤에 뭐 불광천 흐르고 그 불광천 건너편에 아파트들이 있어요. 중계석에서 보면은 류지수가 킥을 하면 그 아파트 옥상보다 높게 킥이 올라가요. 아 진짜로, 진짜로. 그게 원근법에 의해서 그런 거긴 한데 그만큼 높게 올라간다는 뜻이죠. 맞아요. 아 근데 진짜 훌쩍 높게 훌쩍 올라가요. 높게. 예, 그만큼 킥이 좋다 류지수가. 그래요. 진짜라고. 알았어. 영상 한번 보세요. 알았어. 아니 근데 나중에 킥이 진짜 좋긴 해요. 네, 직관 한번 한 번에 가보세요. 멀리 잘 보내긴 하고 네. 네. 한번 봐야 이런 되겠네요. 골키퍼여가지고 아니 사실은 세종은 류지수의 합류로 이제 불을 좀 껐다. 강가의 은퇴
강가희 선수가 은퇴를 했는데 그 불을 껐다라고 생각이 들고 잘 보충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김소희 선수 얘기 좀만 하면은 제가 몇 경기 그래도 봤던 게 김유미 선수 경기 솔직히 말해서 많이 못 봤고 김소희 선수는 마지막 라운드에서 하나 전에 강가희가 안 나왔을 때 그때 아마 0대0으로 비겼을 거거든요. 예. 그 경기도 굉장히 잘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네. 선수권 결승전도 김소희가 인천 상대로 해서 주전으로 나왔어요. 그때도 잘했습니다. 예. 그래서 김소희 선수도 내년에 류지수의 백업으로서 좀 기대가 좀 되는 보여줄 편이고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선수권에서 점검을 했고 선수권에서 잘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올해 리그에서도 근데 사실은 또 경쟁을 할 수도 있죠. 맞아요. 네, 경쟁자일 거예요. 네, 아무런 진다예요. 네. 맞습니다. 다음 서울시청 안경 다 닦았나요? 예, 다 닦았습니다. 네. 그럼 최현준 캐스터가 소개해 주시죠. 네, 서울시청은 2명의 골키퍼가 2024년에 있었죠. 아까 말씀드렸던 유지수 선수, 그 다음에 강예린 골키퍼 이렇게 2명의 골키퍼가 있었는데 2024년에는 유지수 골키퍼가 주전이었는데 네. 이제 유지수 골키퍼가 세종으로 이적을 해오면서 3명의 새로운 얼굴들 완전히 골키퍼가 많이 다 바뀌었어요. 다 바뀌었네요. 강예린 골키퍼도 은퇴를 했고요. 그 이름들을 살펴보자면 최예슬 골키퍼, 경주 한수원에서 이적해온 최예슬 골키퍼와 우서빈 골키퍼, 대학 최고의 골키퍼죠. 네. 그다음에 박현진 골키퍼까지 이렇게 2명의 신인과 그리고 1명의 현역 선수, 최예슬 선수까지 이렇게 또 3명의 골키퍼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누가 주전일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최예슬 골키퍼가 주전이겠죠.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아무래도. 시작을 최예슬 선수로 할 것 같긴 한데 작년에 최예슬 선수가 이제 폼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경쟁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가장 기대가 되는 이제 골키퍼 경쟁이 심할 것 같은 치열할 것 데가 같은. 네. 치열할 것 같은 데가 서울시청이거든요. 물론 이제 최일수 선수가 예전에 그 폼을 보여준다면 부동의 주전입니다. 창녕에서 22년도에 그 최애슬을 다시 회복해 보여준다면 사실 뭐 국대 일선발이라고 그러니까요. 네. 저는 약간 개인적인 생각인데 다른 포지션보다 골키퍼가 폼 회복하기에는 좀 쉬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다른 포지션보다. 왜냐면 아무래도 부상의 빈도도 적고 네. 오래 뛰고 그 다음에 사실 골키퍼는 뭐 운동 능력도 운동 능력이지만 일단 무조건 집중력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집중력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다른 포지션보다는 좀 회복이 빠를 수도 있기 때문에 최예슬 골키퍼도 이번 시즌은 몰라요. 뭐 지난 시즌은 그렇죠. 잘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지만 이번 시즌은 모른다고 그리고 최일수 골키퍼는 사실 뭐 키가 커서 피지컬이 맞아요. 좋아서 피지컬이 사실은 좋아서? 네. 이제 조금만 폼 찾으면 그 피지컬을 바탕으로 한 선방 능력을 다 보여줄 수 있는데 사실 이 신인이 2명인데도 사실 너무 센 신인들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게 주전 경쟁이 좀 있지 않을까. 특히 우서빈 골키퍼는 저는 너무 잘하죠. 진짜 잘 막는다 생각하거든요. 국가대표에서도 잘하고 이 우서빈 골키퍼가 최희슬 골키퍼와 경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박현진 골키퍼도 대덕대에서도 너무 잘했거든요. 맞아요. 사실 작년에 대학이 골키퍼 강국이었어. 강세였죠. 강세였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 이 3명의 경쟁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우서빈 골키퍼는 큰 대회에서 뭐 연맹전에서도 그렇죠. 우승 경력도 많고 주전으로 뛰었던 경력도 그러니까 경기에 많이 나섰기 때문에 지금 아마 폼이 좋을 거예요. 가장 좋을 거예요. 사실 네. UC 월드컵도 뭐 이제 네, 계속 월드컵 나갔고. 국제전도 나갔고 그래서 네. 폼이 가장 좋기 때문에 물론 최희슬 골키퍼가 주전으로 뛰겠지만 아주 쉽게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맞아요. 있죠. 네. 네. 그래서 경쟁이 있을 것 같다. 저는 최애슬 골키퍼가 긴장은 하긴 해야 되겠다. 긴장감은 네, 어느 정도 이 있어야 될 정도 것 같다. 네. 보면 될 것 같아요. 박현진 키퍼도 물론 지금 당장은 3번째긴 하겠지만 예. 지금 순위에서 좀 낮은 순위에 있고 하겠지만 네. 유영실 감독이 워낙 또 대덕대 선수들 잘 키우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또 이런 부분도 기대가 됩니다. 대학 골키퍼는 진짜 기대되네요. 맞아요. 네. 자 문경상무인데 문경상무는 뭐 아직 신입 선수 선발을 안 하긴 했습니다만 작년에 키퍼 3명이었어요. 네. 뭐 특별한 보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작년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네네네. 조아라 하지 이하경. 왜냐면 조아라 선수가 거의 주전으로 나왔고 맞아요. 부상일 때 하지 선수가 많이 메꿔줬죠. 맞아요. 근데 하지 선수가 부상일 때 좀 메꿔주니까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또 하지 선수도 좀 썼던 맞아요. 이런 느낌이었는데 마지막에 약간 번갈아가는 느낌이었지만 조아라 선수가 좀 더 많이 나온. 조아라 선수가 아마 리그 3라운드인가 8라운드 세종전 때 퀸 오브 더 매치였어요. 아 그래요? 네. 오. 네. 그만큼 또
리그에서 또 인정받은 골키퍼이기 때문에 조아라 선수가 아마 경기를 많이 나서지 않을까 근데 싶습니다. 작년이랑 비슷한 양상이지 네. 않을까. 그렇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네. 하지 키퍼가 근데 그 티아고 킴 해설위원님 자주 얘기하시는 게 네. 캐칭이 좋다. 어허. 근데 캐칭 진짜 좋더라고요. 키가 네. 큰 선수가 아닌데 되게 안정적으로 잡아요. 그래서 저는 최예슬의 신장에 하지의 캐칭 능력이면 국대 1선발이 될 수 있다. 네, 그 농구 선수도 가능하다. 신정자 넘을 수 있다. 이야. 아니요. 안 돼요? 안 돼. 오케이.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하게 갈 수 있다. 네, 비슷하게 갈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하지 선수도 장점이 있고 예. 이하경 선수는 그 7월 이후로는 벤치에 앉았는데 아직 출전 기록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 선수 데뷔할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 창녕도 큰 변화가 있었어요. 작년에 이제 골키퍼가 2명 있었죠. 백현희 골키퍼가 전성훈 골키퍼. 네. 그 중에서도 백현희 골키퍼가 많은 경기를 나섰는데 은퇴를 하게 되셨어요. 네. 백현희 골키퍼와 전성훈 골키퍼가. 근데 마지막 시즌에 칭찬 많이 해주셨네요. 네. 그러니까요. 참. 예, 백현희 골키퍼 수고하셨고. 네,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명의 골키퍼가 들어왔어요. 신인인 도윤지 골키퍼 그리고 반가운 얼굴 김예린 골키퍼가 원래 2023년을 끝으로 현역에서 은퇴를 했는데 2025년에 창녕에서 다시 현역 복귀를 하셨네요. 원래 경주한수원 주전 골키퍼셨거든요, 김예린 골키퍼. 아 주전은 아니었죠. 주전은 아니었나? 왜냐면 윤영글 윤영글 선수가 있었죠. 네. 경주한수원 골키퍼셨는데 창녕에서 다시 한번 장갑을 끼게 됐어요.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왜냐면 이 사람은 2022년도에는 WK 리그를 안 봤습니다. 안 봤습니다. 네. 김혜린 입사 전이었기 어쩌라고. 저도 잘 그때도 이제 몰랐지만 제가 알기로는 계속 윤영글 골키퍼가 부동의 주전이었고 세컨 골키퍼 경쟁을 좀 많이 했던 걸로 압니다. 경주함수원에서 그 중에 한 명이 김혜린 골키퍼가 김도현 선수랑 같이 맞아요. 경쟁을 한 선수였던 그렇죠. 걸로 알고 근데 있습니다. 사실 특히나 골키퍼 선수들이 음. 갈 수 있는 팀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딱 8팀 있는 WK 리그 내에서 나이는 차가는데 주전으로 못 뛰는 상황이면은 사실 선수 생활 이어갈지 말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그렇죠. 여자 축구 선수들이 은퇴 빠르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의지가 약하다고 욕할 게 아니라 사실 현실 자체가 은퇴 안 하고 선수 생활 이어가기가 좀 어려운 환경인 것 같은데 다시 주전으로 뛸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니까 현역 복귀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축구에 대한 마음이 계속 남아있지 않았을까 네.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이 되게 특이한 시즌이에요. 골키퍼가 이렇게 대거 이동이 일어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대거 이동이 일어나다 보니까 김예린 선수도 현역에서 복귀할 그렇죠. 수 있게 됐고. 네. 창녕이 급했어요, 근데. 맞아요. 도윤지냐 김예린이냐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누굴 그렇죠. 것 같으세요? 왜냐면 아니, 보통은 김예린 선수를 하겠는데 왜냐면 현역 선수였으니까. 그런데 이제 1년간의 휴식이 있었기 커요. 때문에 그게 좀 커서 도윤지 골키퍼도 도현지 잘 골키퍼는 모르겠다. 계속 뛰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그런데 신인인데 대학 무대에서 계속 활약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사실 창녕이 김예린 선수를 급하게 현역 복귀시킨 걸 급하게는 아니지만 현역 복귀시킨 걸 보면 아마 이 선수를 선발로 쓰기 위해서 현역을 복귀시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런 생각은 드는데 굳이- 골키퍼가 한 명밖에 없으니까 맞아. 어떻게든 한 명을 더 데려오긴 구해야 했어야 돼요. 됐어야 데려오긴 되는 했었죠. 상황인데 네. 근데 사실은 저도 시작을 김예린 골키퍼부터 시작할 것 같아요. 네. 네. 시작을 할 것 같은데 계속 경쟁을 하겠죠. 송하리 코치님이 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네, 이번 시즌 그 두 번의 은퇴를 경험하신 두 번의 은퇴. 재차 은퇴하신 분이 그렇죠. 네. 세 개의 포지션과 두 번의 은퇴. 송하리 코치님이 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이번 네. 시즌. 네. 재밌네요. 네. 확실히 8개 구단 키퍼들이 그대로 있는 팀이 지금 문경이랑 인천밖에 없으니까 네. 다 주전 골키퍼들의 약간씩의 변화가 좀 생길 것 같습니다. 네. 내년 시즌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자 계속 이적 시장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경주한 수원인데요. 폭풍 영입을 하고 있습니다. 무서워요. 네. 9명이 새롭게 들어오고 9명이 나갔어요. 네. 이 내용 좀 현준캐가 소개해 주시겠어요? 일단 아웃부터 먼저 소개를 드리자면 아웃부터 네네. 네. 경주 한수원의 아웃은 정영아 선수가 이제 은퇴를 하셨다. 은퇴 선언은 하셨던 것 공식적으로 같은데. 없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니에요. FA인가? 네, 그 공식적으로 은퇴 선언을 한 적은 없습니다. 정영아 네. 선수가 FA로 나가셨고 그 다음에 김태양 선수, 김민지, 안세빈, 연예진 선수가 나왔고요. 아까 골키퍼는 뭐 최혜슬 골키퍼 나왔고 정윤전 선수 그리고 여민지 선수도 이제 아웃. 네. 해외 간다는 호주로 간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음. 여민지 선수도 이렇게 좀 이적을 하게 되셨고 4회는 창녕으로 왔고 네, 이렇게 총 9명의 선수가 나왔고요. 근데 2인이 너무 세요. 2인이 수원의 김윤지 선수 그리고 수원의 문미라 선수
그리고 수원의 전은하 선수, 문나강전준의 문전을 영입하셨죠. 그러니까 사실 네. 문나강전 김까지 갔었어요. 우리 네, 시즌 중반에. 문나강전 김까지 갔죠. 김까지 네. 갔었죠. 문전김을 영입을 하셨고 음. 이수빈, 창녕의 이수빈, 그다음에 조희정 선수, 수원의 조희정 선수, 수원에서만 총 4명의 선수를 데려왔네요. 네, 그다음에 너무한 거 아닙니까? 우승 수원에서만 총 4명의 잖아요 선수. 지금. 네. 송재기 감독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요. 네네. 그다음에 이어주시죠. 네. 강은영, 강지연, 엄민경, 오서영 이렇게 신인 선수들까지 총 9명의 선수가 보강이 됐습니다. 정말 인앤아웃이 참 정신없네요. 네. 김태현, 김민지, 안세빈, 연예진 그동안 사실 네. 자리를 제대로 잡지 못했던 어린 선수들이 FA로 풀렸고 네. 그러고 이제 재계약 소식이 안 나온 선수가 원래 스쿼드에서 비년진, 이해솔, 광로영 이렇게 세 선수는 재계약 소식이 없었거든요. 네. 제가 알기로는 신인 선수 계약이 3년이어가지고 음. 그래서 다른 선수들은 1년씩인데 이 선수들은 3년 계약 묶여 있어서 음. 따로 재계약 오피셜을 안 띄우신 게 아닌가. 그래서 네, 이 선수들도 아마 아직까지는 그대로 뭐, 갈 네. 것 같아요. 네. 네. 뭐 그렇게 스쿼드가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재미로라도 우리 베스트 11 미리 한번 짜보면 재밌잖아요. 네. 준비되셨어요? 네, 전 준비됐습니다. Yes. 그러면 저 먼저 할까요? 아니요 조원석 캐스터부터 저부터 할게요. 해볼까요? 네네 네. 준비됐어요? 네 준비 안 된 것 같은데요? 여기 적혀져 있잖아요. 적혀져 있어요? 442랑 343 둘 다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442부터 고 442요. 네. 준비된 남자 사실은 경주한 수원은 준남 원래 이제 3백을 사용하기 때문에 343 이죠? 네. 이제 343을 쓸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음. 혹시 모르니까 442도 나온 적 있죠. 네, 442도 나온 적도 있고. 네. 그리고 문미라의 합류로 인해서 442를 쓸 수도 있으니까 오! 일리가 있어요. 네. 오. 그래서 442로 한번 짜봤습니다. 오. 흥미로워. 사실 제가 이제 뭐 적은 거에서 생각을 하나는 고쳐 먹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일단 말씀해보세요. 하겠습니다. 어디 한번 말해보세요. 442 기준 네. 백고라인의 왼쪽에 장슬기 장슬기. 그거는 변함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센터백 라인에는 김진희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작년에 제일 잘한 수비수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시작은 이세진 선수로 시작을 할 것 같다. 이시호가 아닌 이세진. 센터백 포백의 센터백으로 김진희, 이세진. 좀 아. 고민한다. 제가 사실 3백 짜다가 네네네. 포백은 어렵죠. 일단 해보세요. 일단 네. 끝까지 한번 밀어붙여 봅시다. 근데 이렇고 오른쪽에는 광민정 선수를 넣었는데 사실 저는 서한이 선수를 좋아해서 가로 열고 서한이라고 적어놨지만 사실은 뭐 베스트 11을 뽑으라면 광민정 선수가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왼쪽 윙 이제 LM부터 하면 현슬기, 전은하, 김혜지, 오른쪽 김상은, 투톱에 문미라 쿄카와. 김상은 좋아하죠? 네, 맞죠. 김상은 선수가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오른쪽에 쓸 건데 사실 또 여기에서 김윤지 선수도 들어와서 이제 김혜지 선수와 김윤지 선수의 이 경쟁이 또 있지 혜지와 윤지 라는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김혜지 선수가 작년에 거의 주전이었기 때문에. 주전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442 기준은 그렇고요. 343으로 가볼까요? 343은 이시호 백스리가 백스리가. 백스리 왜 손다슬 선수를 언급 안 하시죠? 이시호 손다슬 김진희 하겠습니다. 바꾸셨네요. 살짝 바꾸셨네요. 네. 원래 계획에서 살짝 수정을 했네요. 왜냐면 손다슬 선수가 부산이었죠? 베스트 11일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면 부산 베스트 11을 시절까지 뽑으라 하면 베스트였으니까. 네. 이시호 손다슬 김진희하고 왼쪽에 장슬기 전은하 그리고 뭐 김혜지 광민정까지 전은하, 김혜지, 광민정. 네 그리고 톱에 왼쪽에 문미라 톱에 쿄카와 오른쪽에 김상은 가로 열고 또 펠레 그리고 왼쪽에 문미라 가로 열고 현슬기 딱 이런 느낌. 현슬기는 무조건 왼쪽이라고 보시는 거네요. 왼쪽에서 너무 잘해가지고 그렇죠. 그렇긴 하죠. 네. 네. 그리고 오케이. 슬기슬기 조합이 좋았죠? 시너지가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그 임팩트가 맞아요. 저한테는 네. 많이 남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른쪽은 사실 김상은과 펠레가 있기 때문에 물론 오른쪽도 자리가 할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저는 일단은 오른쪽은 김상은 오른쪽 공격수. 좋습니다. 그래서 3-4-3은 이렇게 짰습니다. 김상은 선수를 거의 주전급으로 그렇죠. 본다는 점이 한 가지 특이점인 것 같고 네. 재밌네요. 네. 최현준 캐스터의 생각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한 3백을 생각을 하긴 했는데 뭐 포백은 포백? 전 잘 모르겠어요. 네. 네, 포백은 전 잘 모르겠어요. 3백 하면 일단 골키퍼는 김도현 골키퍼가 주전을 그렇죠. 나설 것 골키퍼를 같고. 얘기 안 했네요. 김도현 키퍼. 김도현 골키퍼였습니다. 김도현 골키퍼고 약간 좀 고민을 한 게 일단 이시호 선수와 김진희 선수는 주전일 것 같아요. 부동의 주전일 것 같은데 센터백 자리에 손다슬 선수가 나설까 아니면 이세진 선수가 나설까 이거를 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난 시즌 초에는 손다슬 선수가 아무래도 주전으로 많이 나섰기 때문에 그리고 이세진 선수도 나이가 있었고 그다음에 2023년에는 부상도 좀 있었기 때문에
손다슬 선수가 주전으로 나설 것 같아요. 그럼 결국엔 25 손다슬 김진희가 되겠네요. 네. 아니면 김현진 선수도 뭐 주전 왼쪽으로 들어올 수 있죠. 왼쪽이 그렇죠. 될 수도 있겠고요. 아무튼 일단 시작은 25 손다슬 김진희 선수고 레프트 윙백부터 가면 장슬기 선수는 무조건이고 그다음에 전은하 선수도 주전으로 나설 것 같아요. 미드필더에. 근데 한 자리가 김윤지 선수냐 김혜지 선수인데 근데 저는 김혜지 선수로 할래요. 장슬기, 전은하, 김혜지, 광민정 이렇게 4명의 미드필더가 되겠고 그다음에 톱이 문미라 선수는 레프트 윙이 될 것 같아요. 문미라 선수, 그다음에 쿄카와 선수 스트라이커로 나설 것 같고 라이트 윙에 저는 김상은 선수가 나설 것 같아요. 김상은 선수가 아무래도 그래도 지난 맞아요. 시즌에 좀 펠레와 김상은 선수가 라이트 윙에서 해준 게 좀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김상은 선수가 나설 것 같고 문미라 선수 아니면 현슬기 선수인데 왜냐면 지난 시즌에 장슬기와 현슬기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또 그 조합 못 버려요. 네, 못 네. 입거든요. 맞아요. 그 조합 못 버리죠. 네. 그래서 뭐 문미라 선수라는 강한 선수가 있지만 주전 경쟁이 상당히 치열할 것 같다. 그러나 문미라 선수가 주전으로 나설 것 같다. 네, 생각이 듭니다. 거짓말 치고 여기 베스트 11 맨날 바뀔 것 같아요. 아니 뎁스가 너무 두꺼워가지고 맞아요. 네, 그렇죠. 가로 열고 다른 사람을 다 적을 수 있다니까요. 맞아요. 진짜로. 지금 우리 김혜영 선수랑 서울시청 말안 창단에서 했죠? 넘어온 이수빈 선수는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얘기하지도 맞아요. 않았죠. 아, 진짜. 네. 근데 전은하 선수는 이제 여민지 선수가 나갔기 때문에 그 자리를 그냥 채우죠. 채울 것 같고 장재기 선수도 거의 부동의 주전에 뭐 그건 확실하고. 네네. 그리고 큐카요도 사실은 작년에 너무 잘했기 때문에 네. 비슷한데 나머지는 다 그냥 너무 뎁스가 두꺼워서 맞습니다. 바뀔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네, 저도 마지막으로 3-4-3 포메이션 가면은 골키퍼 김도현, 음. 그다음에 왼쪽 센터백에 이시온데 비년진이 백업으로 들어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센터백에는 전 김진이라고 적었는데 이세진이 들어온다면 이 자리로 들어올 것 같아요. 아, 그럼 오른쪽 맞아요. 센터백. 그래서 저는 그 자리죠. 만약에 이세진이 여기로 들어오면 김진이는 다른 자리도 가능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때는 가운데 센터백으로 김진이가 가지 않을까 싶고 음. 뭐 일단 주전 자체는 왼쪽 이시오 가운데 손다슬 오른쪽 김진이 이렇게 봅니다. 자, 그다음에 뭐 미드필더 라인은 왼쪽에 장슬기, 중원에는 그대로 수원조합, 어. 전은하, 김윤지 어. 공격적으로 좀 갈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오른쪽 윙백에 광민정 그리고 김윤지 선수가 그래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체력적으로 좀 갈아 끼워줘야 될 때 김혜영 선수, 수비적으로 이제 내려앉아야 될 때 김혜지 선수 이렇게 좀 들어가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하고 자 그다음에 레프트 윙에 문미라 저도 동일하고요. 네. 그다음에 전방에 쿄카와 동일하고요. 오른쪽 윙에 김상은 선수를 넣으려고 하니까 문미라 쿄카와를 쓰면 돌격대장이 좀 없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현슬기 아니면 펠레가 들어가야 된다. 저는 근데 현슬기가 조금 더 앞서 있지 않나 싶어서 그렇죠. 라이트 윙에 현슬기 넣습니다. 레프트는 네. 아니지만. 네. 문표 현장. 네. 그쵸. 아,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경주 축구 내년에 정말 기대가 되고 네. 내년에는 진짜 우승을 해야 되지 않나. 네, 이렇게 사실 이 스쿼드가 정도까지 구성되면, 고생했으면 네. 지금 우승하겠다고 해야죠. 시위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아니 우승하겠다고 시위를 작년에 하는 거야. 진짜 송주희 감독님이 진짜 좀 어떻게 보면 고생 아닌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사실 한 2위까지도 정규 시즌에 할 수 있었는데 문경한테 이제 덜미를 잡혀서 그때 이제 여기 벤치에 막 머리 박고 있는 맞아요, 그거를 맞아요. 제가 중계했었고 그리고 준풀도 준풀도 선제골 넣고 제가 중계를 했었는데 그때 송주희 감독님 막 이야기하고 박기령 감독 이야기했지만 송주희 감독 진짜 이번에는 돼야죠. 그때 막 나이 선수도 퇴장 당해서 아 진짜 지금이 적기예요라고 했는데 이런. 아이고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운이 좀 많이 안 따랐다. 네. 근데 이제는 거기에 플러스 이제 수원의 그 주전을 와, 다 빼고 문전김을 데려왔기 때문에 그 우승을 한 그 스쿼드의 주전을 빼왔기 때문에 그 신인도 너무 잘 뽑았어요. 우승을 해야 되고 신인도 진짜 말이 안 돼요 저는. 엄민경이 있잖아요. 엄민경 있어요. 엄민경도 그 E3 백의 대체가 된다. 맞아요. 그렇죠. 강은영도 있어요. 강은영도 있어요. 저 신인 이야기 안 했습니다. 맞아요. 신인 선수들 주전으로 올라올 수가 있어요, 진짜. 맞아요. 네. 오서윤 선수도 오사연도 있어요, 진짜. 네. 네. 기다려라. 와 근데 경주는 저는 우승 후보 와, 라는 생각이 듭니다. 7개 구단 감독님들 괜찮으시겠어요, 이거? 야. 감당 되시겠습니까? 모르죠. 또 인천 현대제철이 지금 아직 계약 소식은 없지만 외국인 막 거물급 막 이런 근데 뭐 버틸 수 있어? 약간 아, 맞아. 이런 비야 이런 재밌겠다. 애들 데리고 오면 이런 재밌겠다. 버틸 수 있어 이러면 어. 그, 아니 지금 비에나 그 엥게샤랑
나갔어요. NS에 나갔잖아요. 맞아요. 요코도 네. 나갔어요. 그러면 누구 데려오려고? 막 일본 이건 국대 미드필더 데려오고 막 이러면 저는 뭔가 기대가 되고 인천은 할 수 그런 거 해주잖아요. 진짜로. 이왕 데려오는 거 비아랑 그때 뭐지 다이스, 비아 다이스. 다이스. 둘 다 이제 국대였는데 네. 브라질 국대 막 이런 애들 그니까요. 데려왔었는데. 이왕 데려오는 거 그 AS 로마의 일본인 선수들 데려오시죠. 김신지 네. 주전으로 좀 뛰게. 그리고 이제 인천 현대제철 아침도 있기 때문에 외국인 선수 좋은 사람 데리고 와야 됩니다. 맞아요. 그렇죠. 네. 필요하죠. 이러면 또 몰라요. 기대가 되네요. 네. 예. 기대가 됩니다. 나 너무 재밌을 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토픽이죠. 오늘의 메인 토픽이죠. 오늘 김신지 특집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로마로 간 신지. 혼자 이상했죠. 뭐 준비- 그래요. 이상했죠. 네. 아니 제목 적어 드렸잖아요. 아, 네. 이건 뭔데요? 신지가 왜- 신지가 왜 이거예요? 신지. 무슨 소리야? 그래요. 손가락 할 때 그 손가락 네. 진짜 넘어가 주세요. 네. 넘어가 주세요. 손가락지. 넘어가 주시고요. 자, 일단 AS 로마가 어떤 팀인가부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 어떤 팀인가요? 저한테 여쭤. 네. 네, 제가 말씀을 드리죠. 네. 그래서 AS 로마 일단 구단 역사부터 한번 살펴보자면 2018-19 시즌에 세리아 A 그러니까 페미니노. 페미닐레 femminille라고 네. 하더라고요. 오케이. 페미닐레에서 첫 참가를 한 팀이고요. 음. 그 전에도 역사가 좀 있었던 팀이에요. 2003년부터 존재했었던 레스 레스 로마. 로마. 네. 그때 로마 팀이긴 합니다. 네. 네. 레스 로마라는 팀의 라이센스를 넘겨받고 2018-19 시즌에 세리에 A 페미닐레를 첫 참가했고요. 우승이 상당히 많은 팀입니다. 최근에. 네, 최근에요. 그렇죠. 2022-23 시즌, 23-24 시즌 2년 연속 세리에 A 우승을 달성했고 20-21 시즌이랑 23-24 시즌엔 코파 이탈리아도 우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슈페르코파도 2회 우승, 22년, 24년에 이렇게 총 6번의 우승이 있네요. 와, 이 사이에 토트넘은 우승 한 번도 못 하지 않았나요? 갑자기요. 네. 토트넘보다 트로피가 많은 명문이네요. 로마 네. 위민입니다. 빅클럽이네요. 최근에 명문이 되고 있네요. 네, 최근부터 명문이 되고 있고 이번 시즌 현재 리그 순위는 3위예요. 네. 챔피언스 리그는 조별리그 3위로 탈락하게 됐고 그때 당시 이제 볼프스부르크 여자팀의 승자승에 밀려서 챔피언스 리그는 탈락했지만 리그는 아직 순항 중입니다. 리그 순항 중이라고 보기에는 디펜딩 3위죠. 챔피언이 지금 3위여서 근데 6점 네. 제가 알기엔 7점 차거든요. 1위요. 맞아요. 근데 근데 10점 이번에- 차였는데 네, 이번에 네. 유벤투스를 이겼어요. 3대1로. 맞아요. 그래서 아마 저는 조금 더 순항 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챔스도 사실은 진출을 할 뻔했죠. 맞아, 승점이 똑같았으니까. 그렇죠. 왜냐면 볼프스부르크한테도 1승 1패고요. 네. 근데 이제 좀 크게 졌어요. 맞아요. 6대1로 져가지고. 맞아요. 이길 때 1대 0으로 이기고 질 때 6대1로 져. 그러니까 반대였으면 저 2위로 올라갔거든요. 그쵸. 그렇죠. 근데 볼프스부르크 잘하는 팀이기 때문에 네. 볼프스부르크는 네. 분데스에서 거의 탑을 달리는 팀이죠. 챔스에서도 네. 사실상 계속 맞아요. 4강 뭐 우승권. 작년에 준우승한 팀으로 알고 있고 잘하는 팀이었기 때문에 정말 이 로마가 잘 싸웠다라고 보고 특히 작년에 로마는 진짜 잘했더라고요. 작년에 리그에서 2패했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그 세리에 A 페미닐레 같은 경우에는 네네. 상스랑 하스로 나눠지는데 네네. 나중에 작년 기준에서는 정규 시즌에 상스 하스 나눠지기 전까지는 네. 17승 1패. 오. 진짜 말이 안 되는 팀. 오. 그리고 그 상스 포함해서는 23승 1무 2패. 그게 1패만 더 정립을 했습니다. 우승이 뭐 일찌감치 확정이 됐죠. 그렇죠. 그렇죠. 너무 잘하는 팀이어서 이제 챔스도 기대를 했지만 챔스에서 올해는 좀 약간 좋지 않았고 세리에 A 지금 3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승을 뭐 아직은 가시권이긴 한데 좀 많이 차이가 나죠. 아직 시즌 한창 중이라 괜찮긴 한데 그래도 지금으로 따지면 이탈리아에서 최근 들어서 가장 잘하는 팀에 김신지가 갔다. 그리고 그 로마가 챔스를 어떻게 보면 이제 3번에 나간 거잖아요. 그렇죠. 한 번은 8강까지 갔습니다. 그게 그 2년 전이었고 오. 그때 바르샤한테 졌죠. 바르샤가 그게 우승을 했고요. 예. 그만큼 강한 팀이고 챔스에서도 항상 그 조별리그까지는 가는 팀이다. 왜냐면 챔스가 좀 특이하잖아요. 그렇죠. 조별리그부터 시작 안 합니다. 왜냐면 조별리그부터 시작을 하려면 3대 리그의 우승팀이랑 그리고 전년도 우승팀만 조별리그 직행이고요. 그 전에 엄청 복잡해요. 막 사실상 두 이제 단계가 더 있습니다. 리그 패스, 챔피언스 패스 막 이렇게 있죠. 리그 패스, 챔피언스 패스 있고 거기서 올라간 애들이 그 다음에 리그 패스, 챔피언스 패스를 맞아요. 통과하고 조별리그가 시작이에요. 네. 물론 이제
각국의 우승팀들은 최소 이제 두 번째 패스부터 시작이지만 그만큼 그거를 다 뚫고 올라와야 조별리그를 갈 수 있는데 로마는 항상 조별리그를 갔다. 그리고 토너먼트까지 갔다. 이런 팀에 우리나라 선수인 심지어 이제 20살인 와. 김신지 선수가 갔는데 사실상 뭐 남자 포함해서 세리에 리거 네 번째. 사실 여자로는 첫 번째죠. 네. 지금 사실 냉정하게 봤을 때 우리 여자 선수들 중에서는 가장 빅클럽에 있다고 봐도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가장 다 아무래도 합쳐서. 챔스 레귤러고 이탈리아에서 우승 도전할 수 있는 클럽이니까 네. 레귤러로 간다고 보면 되고 제일 그 높은 팀으로 간다고 보면 되겠고 그러면 김신지가 들어가서 얼마나 뛸 수 있을까 이것도 좀 살펴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 팀의 미드필더들을 싹 다 긁어왔습니다. 예. 전혀 모르는 팀이었는데 네. 조사하느라 좀 힘들었어요. 참 좀- 전혀 모르는 선수들이 참 많네요. 네, 근데 뭐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릴게요. 네. 일단 등번호 8번에 쿠마가이 사키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네. 올림픽을 이용해서 오래 뛰었던 베테랑 미드필더고요. 음. 이제 34살이고 키는 173cm, 굉장히 큰 편입니다. 김신지보다 커요. 네. 그리고 이 선수가 보니까 왼발 슈팅이 굉장히 강력하더라고요. 오. 그리고 수비력이랑 활동량이 좋은 네. 중원에서 약간 쓸어주는 유형의 좀 베테랑 미드필더, 마티치 느낌이 좀 납니다. 아하. 왼발 잘 쓰는 수비형 미드필더, 피지컬도 좋고요. 근데 최근에 유벤투스전에서 명단에서 빠졌고 네. 공격력은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막 창의적인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수비적인 느낌. 네, 제가 받았던 인상은. 네. 그래서 근데 리옹 출신이면 진짜 빅클럽. 탑이죠. 진짜 탑이죠. 탑이죠. 네. 그래서 저는 김신지가 이 쿠마가이사키가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선수를 좀 장기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선수로 낙점받지 않았을까. 사키보다 활동량은 약간 떨어질 수도 있지만 네. 좌우로 뿌려주는 전환 패스나 뭐 직접 어시스트를 할 수 있는 A 패스, 사이 패스 뭐 이런 것들이 김신지가 더 잘 넣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선수는 공격 포인트가 없습니다 이번 시즌에. 예. 쿠마가이사키는. 근데 김신지가 그 부분에서는 좀 비교 우위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다음에 제일 에이스라고 할 만한 선수가 등번호 10번에 마누엘라 지우글리아노라고 썼는데 줄리아노라고 읽더라고요. 네. 줄리아노. 마누엘라 줄리아노. 이 선수가 발롱도르 30인 안에도 들었고 이야. 그야말로 팀의 에이스입니다. 이번 네. 시즌에 15경기에서 7골 4도움. 와. 대박이죠? 근데 공격 포인트 생산만 잘하는 게 아니라 수비도 잘해요. 인터셉트도 굉장히 많고 되게 열심히 뛰고 아마 김신지가 이 선수한테 좀 많이 의지하고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전성기 나이의 캡틴인 에이스 마누엘라 네. 지울리아노 이 선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선수들은 김신지랑 유형이 좀 달라요. 예. 이 푸그나 감독이 어떤 감독인지 100%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이렇게 좀 기동력 있는 선수들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김신지보단 베예빈에 가까운 네, 그런 좀 직선적으로 많이 뛰어주는 발바리 유형의 선수들이 좀 있습니다. 네. 네. 그 선수가 이제 20번에 지아다 그렉이라는 선수, 그렉이. 24세, 160cm 키가 작아요. 예. 근데 전방 압박이 엄청 좋고 어허. 중앙 미드필더로 나오는데 측면으로 직선적인 침투를 잘 가져갑니다. 음. 메짤라 느낌도 나고 약간 메짤라보다 창의적인 움직임보다는 더 직선적으로 빨리빨리 뛰어주는 거에 강점이 있는 것 같고 이 선수랑 좀 비슷한 게 지울리아 드라곤이라는 18살짜리 굉장히 젊은 미드필더인데 이 선수도 기동력, 적극성 이런 게 강점이고 이 친구는 인스타그램이나 네. 유튜브 댓글로도 그 뭐라고 할까요? 여론이 되게 좋더라고요. 드라곤이? 네, 팬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인스타그램이나 완전 키우는 유망주인 것 같아요. 드라곤이라는 이름들이 계속 올라가요. 유튜브나 인스타에. 완전 키우는. 이 선수가 확실히 임팩트를 남겼던 게 직전 유벤투스전에서 네, 유벤투스전에서 잘했죠.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네. 네. 근데 전체적인 활약은 아직까지는 뭐 평균 이하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나이가 만 나이 18세인데 음. 근데 보니까 김신지 선수도 만 나이 18세거든요. 생일이 안 지났기 때문에. 2004년생 아닌가요? 아니다. 만 만 나이 20세. 만 20세다. 네. 만 20세구나. 네. 아 그러면 한 살 차인가? 그쵸. 한 살 차이. 두 살 제가 알기로는 두 살 차이. 드라곤이는 네. 06년생이니까 예. 04잖아요. 예. 김신지가. 김신지가 그렇죠. 공사. 네. 그두 그러면 살. 2살 차인데. 네. 와 근데 2살 더 어린 애가 벌써부터. 근데 아예 제 생각에는 드라곤이랑 그레기 선수는 김신지랑 유형이 달라요. 다르죠. 네. 사실상 유형이 다르지만 그래도 진짜 그 팀 내에서 완전히 키우는 선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렇게 그 유망주가 있잖아요. 여기는 막 뛰어다니는 유망주가 있기 때문에 김신지 유형에는 아직까지 그런 유망주가 없어서 김신지를 유망주로 사실은 영입한 거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진짜 김신지가 나중에 한 자리 할 것 같은데 맞아, 그런 맞아.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진짜 쿠마가이 사키의 장기 대체자 정도로 생각한 게 아닐까. 이게 가장 유력한 것 같고
경기들을 좀 보니까 윙어들도 전 시즌은 굉장히 좋았어요. 오른쪽에 에밀리 호비, 그다음 왼쪽에 에블린 비엔스 이 두 선수가 거의 세리의 베스트급으로 뛰었던 윙포워드들이었는데 이번 시즌은 활약이 막 그렇게 뛰어나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윙포워드 자리로도 김신지가 좀 쓰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가능성도 없진 않을 것 같다. 네. 이 외에도 스위스 출신의 알라야 필그림이라는 유망주 있는데 역시 많이 뛰진 못했고요. 뭐 카트리는 멜러 퀼이라는 덴마크 유망주도 있는데 이 선수도 뭐 많이 뛰지 못해가지고 네. 김신지 선수도 꽤 좀 주전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주전까지는 아니어도 네. 경기를 좀 나올 것 네, 같다. 로테이션. 네. 1년에 한 20경기 이상은 뛰는. 네, 그 정도 급으로? 네. 와, 저는 교체로 10경기 정도만 나오도 진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도 뭐 왜냐면 네. 지금 어린 나이잖아요. 맞아요. 네. 저희 나이 기준으로는 대학교에서 사실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나이. 그쵸. 2학년 끝나고 갈 수 그쵸, 있는 그쵸. 나이니까. 네. 이제 스타트를 하는 선수가 해외에서 그것도 빅클럽에서 교체로 처음에 나오기 시작한다? 첫 해 교체로 한 10경기 출전했다? 그 다음에는 그럼 이제 주전 좀 나오다가 맞아요. 로테이션 하다가 합쳐서 20경기 나오고 나중에는 이제 와 주전으로 맞아요, 뭐지? 맞아요. 왜 너무 이렇게 초스를 신나지? 배부르지 맙시다. 네. 왜 이렇게 신나지나? 근데 진짜 김신지 선수가 나오면 워낙 패스도 좋고 그러니까요. 번뜩번뜩하는 게 있잖아요. 축구 엄청 네. 쉽게 하잖아요. 맞아요. 아 근데 저는 그죠. 축구를 엄청 쉽게 하잖아요. 이게 이 해외 빅리그에서 쉽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왜냐면 나는 이거 정도가 가능하다 다르잖아요. 생각해. 왜냐면은 U20 월드컵 뛰었잖아요. 네. 그 압박에서도 그때는 뭐 김신지는 똑같이 했죠. 네 여유 근데 있었습니다. 그게 또 U20이어가지고 야, 이게 좀 물론 똑같이 하겠지만 강도가 더 다르니까요. 근데 맞아요. 거기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주전은 금방 그렇죠. 몇 년 안에 네.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저는- 본인의 스타일을 계속 유지했으면 맞아요. 좋겠어요. 맞아요. 네, 굳이 바꿀 필요 없어요. 저는 김신지가 약팀보다는 강팀에 어울리는 선수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리그에서 상위권 팀에 가서 그것도 전 다행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다음에 감독 얘기도 좀 해보면 재밌을 것 같거든요. 예. 이 감독이 되게 주목을 받는 감독이더라고요. 어. 이름이 뭐죠? 알레산드로 스푸냐? 스푸냐? 스푸냐 아니에요? 스푸냐 아니에요? 스푸냐? 모르겠어요. 볼로냐도 GAA 이지 않나요? 스푸냐? 근데 스푸냐구나. 근데 스푸구나라고 누가 적어 네, 놨긴 스푸그나가 했었는데. 맞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발음상이 아직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러니까. 스푸그나라고 하긴 할 텐데. 그냥 푸근하게 스푸구나 씨로 제가 알기로 합시다. 우리가 부르기 나름인 것 네, 같아요. 스푸구나. 존 스푸냐라고 볼로냐 한번 볼까요? 볼로냐도 맞네요. GNA. 볼로냐랑 같은 철자네요. 그럼 스푸냐. 스푸냐. 좋습니다. 인정합니다. 네. 어떤 감독인가요? 73년생의 되게 젊은 감독인데 28살. 그러니까 지금 본인 나이에 감독을 시작했다. 네, 지금 본인 만 28세니까 이 나이죠. 제 나이인가요? 네. 아, 저는 네. 만 27살입니다. 저도 만 27이에요. 아, 그래요? 그럼 우리 동갑이네요. 축하드려요. 야, 저도 만 야, 27입니다. 아, 그래? 그래. 그렇구나. 그럼 저희 반갑다. 나이에서 한 살 위에 네, 한 이제 살 위에. 감독을 시작한 거죠. 네, 한 살 위에 젊은 나이에 28살에 감독을 시작하셨는데 네, 감독해야겠다. 경력이 조금 특이하네요. 토리노 유스팀 그리고 토리노 19세 이하 팀 19세 이하 여성팀 감독직을 거쳤는데 토리노 더비인데 그니까요. 네, 토리노 유스팀에서 유벤투스 19세 이하 여성팀 감독을 거쳐서 엠폴리 레이디스 그러니까 여성팀 또 감독을 하셨고 네. 그리고 2021년부터는 로마 감독직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이태리에서만 계속 있었다. 네. 보면 네. 되겠다. 그러네요. 이 감독님이 평가를 좀 보게 된다면 유벤투스 19세 이하 팀에서는 어린 선수를 좀 많이 육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계신다고 하네요. 엠폴리에서 이제 글쎄요. 이 19세 이하 팀에서 어린 선수들을 많이 육성했다라고 하는 게 로마에서도 좀 보이는 게 로마에서도 지금 어린 선수들을 많이 쓰는 게 보여서 그 평가가 좀 맞는 것 같고 저는 이 감독 평가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거는 자기 스스로 인터뷰한 게 있더라고요. 공을 빨리 가져오려면 공격적으로 플레이해야 된다. 3백으로 할 건가 4백으로 할 건가 특이한 표현이 3.5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인버티드를 쓰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약간 풀백을 센터백처럼 쓰는 3.5백인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플레이하는 방식이지 포메이션, 시스템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그렇죠. 최근 현대 축구의 흐름은 되게 시스템적인데 확실하게 갖춰놓는 펩 과르디올라 유형의 감독들이 트렌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본인은 그런 인테그랄리스타가 아니라 제스티토레 그래서 약간
시스템 매니저가 아니라 음. 선수들의 재능을 살리는 감독이다. 야. 나는 포메이션에 국한되지 않는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포지션 플레이, 포메이션 플레이라고 하지만 선수의 재능을 살리는 거를 보면 현대 축구에서도 이제 포지션 플레이를 하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이 선수가 이 구역에 들어갔을 때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 선수에게 재능을 부여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실제로 경기를 보면 이게 그 쿠마가이 사키가 나왔을 때랑 네. 지울리아노랑 그렉이랑 드라곤이 이렇게 셋이 나왔을 때랑 플레이 스타일이 완전 다릅니다. 4-3-3일 때랑 4-2-3-1일 때랑 완전히 다르고 그리고 풀백도 이제 보통 감독들이 풀백한테 역할을 부여할 때 안으로 들어가서 미드필더처럼 플레이하라는 감독이 있고 그쵸. 윙으로 벌려서 직선적으로 뛰라는 감독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감독은 경기 중에 다 보여줍니다. 상황에 맞게 또 오. 자기 풀백이랑 윙어의 조합에 맞게 되게 여러 가지 전술을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어서 네. 저는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김신지의 장점을 찾아서 그 장점을 살려줄 수 있는 시스템 안에서 플레이하게 할 것 같다. 그렇죠. 네. 네. 보니까 그냥 그 선수가 잘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살려주려는 그런 감독인 것 같은데 그 김신지 선수의 장점을 빨리 파악하고 그거를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 감독이다. 근데 여기에 적은 거는 공을 빨리 가져오려면 공격적으로 강하게 어그레시브하게 플레이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그 발발의 유형의 선수들을 좀 선호하는 것 같네요. 그렇죠. 네, 네. 베이빈 선수가 적합했을 것 같은데 베이빈 선수까지는 사실 안 왜냐면 데리고 원래 있으니까 아니, 있으니까 그러니까 유형은 원래 있으니까 여기 유망주 없었으면 베이빈까지 데리고 가서 김신지 베이빈 같이 근데 여기 있어가지고 유망주가 좀 아쉽네요. 아쉽네요. 그런 스타일을 좋아할 것 같긴 하네요 감독이. 근데 이제 김신지 스타일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유망주가 없네 하고 데리고 갔는데 근데 저는 진짜 처음에 로마 갔다 했을 때 안 믿겼거든요. 나도 오피셜이 떴는데도 너무 좋았어. 진짠가? 진짜라고? 이게 진짜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저는 해외는 갈 것 같았는데 이 정도까지 강한팀에 갈 그렇죠. 거라고는 네. 저는 예상을 못해가지고 근데 저는 깜짝 놀라서 너무 기뻤습니다. 좋습니다. 진짜 재능 좋겠네요. 하나만큼은 저는 올해 대학부 선수 중에 최고라고 봤거든요. 맞아요. 가수 잘했으면 좋겠네요. 최고의 선수죠 김신지. 그러니까요. 많이 응원하고 축구동사. 너무 저도 기쁘고 진짜 저는 세리에 경기는 챙겨보게 될 것 같아요. 김신지 때문에라도 챙겨보게 될 것 같습니다. 어디서 하죠? 네. 넷은 그 DAZN 있잖아요. 네. 닷은? 닷은? 뭐 어떻게 읽어야 될지 넷은? 모르겠어요. 네. 근데 거기서 스트리밍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이라이트로라도 꼭 찾아볼 생각이니까 여러분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로마 지금 3위라고 말씀드렸는데 리그 3위로 끝나면 챔피언스 리그에 그 아까 얘기했던 그렇죠. 그 퀄리파잉 리그 패스 1라운드로 갈 수가 있고 2위로 끝나면 리그 패스 1라운드 면제받고 2라운드부터 맞아요. 홈앤어웨이 한 번 이기면 바로 본선 가는 그런 방식이라서 얘네 네. 근데 이태리는 3장이잖아요. 맞아요. 원래 빅클럽들은 그 빅리그들 뭐 4장 4장으로 까지는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자 챔피언스 리그는 4장 받는 리그는 없어요. 그런가요? 네, 직행이 많은 게 3장인데 네, 근데 이제 직행을 좀 더 주는 그쵸. 그런 느낌으로 네, 알고 맞아요. 있어요. 그 리그 순위를 사실 잘 모르겠어요. 리그 순위 4위입니다. 4위, 이탈리아. 4위면 그래도 상당히 높네. 근데 상당히 3위 안에만 들면 좀 더 좋은 혜택을 주는 걸로 알고 있어. 맞아요. 커트라인이 3위인데. 살짝만 올라가면 될 것 같은데. 그건 세리에가 해야 될 일이고. 그냥 우승하고 직행합시다. 맞아요. 네. 근데 올해 우승할 수 있어요. 아니야, 근데 오히려 2위, 3위 하면 좋을 수도 있는 게 그 챔피언스 리그 예선에서는 좀 이 로테이션 돌리잖아요. 그때. 그때 이제 유럽 무대 경험을 또 김신지가 왜냐면 쌓을 그 수 있잖아요. 그 챔피언스 리그 퀄리파잉 리그 패스 이런 거 할 때 보면 네. 많이 그 점수 차가 많이 나게 이기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좀 네. 수준 차이가 좀 나는데 맞아요. 그때 이제 데뷔를 딱 패스 멋있는 거 하나 찔러주고. 그럼 이제 너 본선부터 좀 쓰자. 제발. 와 김신지가 찔러주는 패스. 나도 할수 받고 있다. 싶다. 나도. 어디서 받으려고? 아니 어떻게든 받을래. 어쨌든 김신지 저희 너무 응원하고 있으니까요. 네. 네. 여기서 잘해서 아니다. 아직 네. 거기까지 생각하기에는 아니다. 네네. 그 쇼츠 찍으셨잖아요, 김신지 선수. 어디 가고 싶다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그때 어디 맨시티 가고 싶다고 얘기. 맞아요 맨시티. 네. 여기서 잘해서. 근데 맨시티급의 팀을 갔는데요. 거의 그러게요. 그렇죠. 챔스 가는 거 보면 맨시티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냥
맨시티도 그 리그 패스에서 좀 떨어지고 막 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맨시티가 그 리그 1위를 못해요. 우리 첼시가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 첼시요. 항상 리그 2위로 가는데 예. 리그 2위면은 직행은 안 되거든요. 네. 조별예선 또 못 가고 그 전에 떨어지는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그러면 더 좋은 팀 같네. 근데 맨시티 가고 싶다 했으니까 여기서 잘해서 주전 먹으시오. 먹으시고 맨시티 가시길 먹으시오. 바라겠습니다. 김신지 화이팅. 화이팅. 이렇게 오늘 준비되었던 토픽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아 오늘 오랜만이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네요. 아 근데 재밌다. 그러니까요. 네, 네. 재밌는 얘기도 많이 했고 오늘 좀 밝은 얘기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맨날 무슨 연맹이니 협회니 그런 뭐 얘기 무슨 하니까 무슨 리그가 없어지니 뭐니 뭐 누가 졌느니 안 마느니 없어져요. 이렇게 했는데 안 접어요. 네. 뭐 계속해요. 이렇게 또 우리 김신지 선수 같은 한국의 미래를 받고 김신지 그보다- 만세. 그보다 더 미래인 우리 불꽃 소녀 어린 친구들 그리고 어디까지 네. 보는 거야? 보게 됐고 저는 이지음 선수 개인적으로 넥스트 김신지가 될 수 있다. 아 저는 개인적으로 조아린 선수 좀 기대합니다. 조아린 오케이. 그럼 본인 누구? 김서율 한번 나와줘야지. 김서율 김세아 에이스인데 그래도. 그래. 저는 서율이도 좀 기대가 되네요. 유세븐은 모르겠고 어. 저는 이제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애들 아, 이제 누구? 갑자기 아. 청운중학교에서 갑자기 또 남자애들이랑 뛰다가 아. 오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슈퍼 에이스들 이게 그- 기대된다니까요. 한 명 있던데 골든 뭐야, 일레븐 골든 일레븐 나오는 출신 친구. 있다면서요. 있던데. 음. 예. 그리고 배진솔 선수도 이제 청운중 청운중 갔는데 갔죠. 사실 골든 일레븐 막 2차 3차까지 통과하고 그랬던 선수여가지고 네, 진솔이도 좀 기대가 되네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이 U7도 중요하겠지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본인의 엘리트. 실력을 네. 엘리트를 드러내기 때문에 좀 기술이 너무 좀 기대돼요. 있으면 중계하시겠네요. 누가보다. 아 참. 네. 아 나가지 말지 그랬어. 중계. 네 발로 나갔잖아. 왜 네가 나한테 잘 말리지 그랬어. 얼테이가 없네. 네가 말리지 그러니까요. 그랬어. 저도 좀 말리지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이거는 바로 잡고 넘어가야 될 게 뭘 바로 잡아? 뭘? 저는 2명 다 잡았어요. 한 10번씩은 얘기한 것 같아요. 카톡으로. 조원석을 더 많이 잡았잖아. 근데 웃긴 거는 못 다니겠어요. 저는 그래도 몇 명이 잡았는데 네. 저 확고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잡혔어야 됐는데 나는 나간다 그랬는데 그래. 했어야 됐는데 그래 이렇게 하더라고. 왜 안 잡혔지? 왜 하고 있어. 아, 근데 뭐 후회는 하고 있진 않고, 예, 그냥 지난 날의 아쉬움이 남을 뿐이에요.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 여자 축구 선수들을 이제 더 이상 내 목소리로 중계하지 못한다는 그런. 모르죠. 모른다고 얘기하지만 아무런 네. 찍다. 진짜 모른다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진짜 모르겠다. 예. 세상상 예, 앞으로 제가 중계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렇죠. 하고. 예. 전 그냥 저희 김신지 입중계하려고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김신지 해외 진출을 계기로 예. 이 빅리그가 중계?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아니 조소연 선수도 최근에 골 넣었어요. 근데 중계권을 저희가 그 어차피 화면 못 띄우니까 진짜 어. 말 그대로 입중계. 입중계를 해야 되는데 진짜. 한번 하면 재밌겠다. 아니면 아이탑 21 스포츠에 제가 건의를 해가지고 중계권을 따와보자. 우리 한국어 중계 있어야 된다. 한국 해외 리그가 이렇게 많은데 왜냐면 이탈리아 해외 중계권을. 레반테의 이용주, 로마의 김신지, 버밍엄의 우리 삼총사 근데 중계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이제 각 협회마다 따로따로 중계권을 따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좀 어렵죠. 리그마다. 아이탑에 건의하면 결국엔 너만 하는 거잖아. 중계. 근데 거기에다가 중계권을 따온다고 근데 해도 그게 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중계권을 따도 이게 돈 주고 따와야 되는 건데 맞아요. 네. 사실상 무료로 해도 수익이 그치. 돈 주고 따와서 유료화를 하면 유료화를 아, 해야 몰라. 아, 유로 콘텐츠 좀 쉽지 않아요. 맞아요. 이건 뭐 제가 사업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저도 잘 사실 그런 그 어른들의 그리고 사정을 싼 잘 가격에는 모르겠어요. 안 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서도. 근데 솔직히 말해서 여축구 팬 여러분 김신지 거 한국어 중계 있으면 볼 거 아니에요? 보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네. 보실 거잖아요. 버밍엄 시티 한국어 중계 있으면 그거 보실 거잖아요. 네. 아, 렉싱턴 한국어 중계 있으면 신나영 찾아서 홈을 내세요. 아이가 신나요. 보실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네. 네. 묘하네요. 아무튼 근데 좀 어그레시브 하시네요. 스푸구나 스타일이네. 스푸냐 스타일이시네. 네. 약간 근데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저 지소연 선수 첼시에서 활약했을 때 그때 중계권을 따왔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아, 한 템포 들어요. 늦었네. 그때 따왔어야 되지 않나? 그때 따오고 우리나라의 여자 축구의 어떤 해외 붐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물꼬를 틀어놔야 맞아.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가 보수적이지 않고 조금 더
가서 조금 더 금진적으로 해외 금진적으로 금진적으로 금진이는 누구예요? 네, 급진적으로 이제 해외 여자 축구의 중계권을 따오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늦었죠. 예. 저는 근데 진짜 지소연 때가 적기라고 보이네요. 지금 지소연 때가 생각해보면. 왜냐면 적기였고 지소연은 첼시 킬이었죠. 위민의 에이스였고 맞아. 그때는 뭐 상도 받고 했으니까 아니 어떻게 보면 그저께인가? 네. 박지성이 가 있는데 지금 중계권 안 따고 있었던 거잖아요. 맞아요. 올해 선수상을 받았던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거의 10년 가까이 뛰었는데 그걸 네. 한국어 중계를 한 경기도 안 했다는 게 참 네.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고 좀 네. 안타깝죠. 그때 사실 뭐 했었어야죠. 예. 이게 다 이제 돈에 놀리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많이 보고 돈이 될 것 같으면 따왔을 거고 아니라고 판단했으니까 그렇지 그렇겠죠. 그렇죠. 예. 좀 아쉽네요. 어른들의 사정이죠. 어른들의 사정. 네. 사실 근데 요즘처럼 해외 축구 중계가 뭐 여러 가지 방송사에서 많이 중계가 되는 시절이었으면 네. 지소연 선수 것도 그때도 땄을 것 같아요. 땄을 거예요 아마. 뭐 쿠플이나 티빙에서 했을 거예요. 한 군데서는 가져왔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시기가 또 안 맞아요. 그때는 해외 축구 중계가 별로 없었어요. 맞아. 그때 EPL밖에 안 했잖아요, 네. 사실. 네. 그러니까 지금이었으면 또 몰랐다. 근데 음. 지금 또 막 선수들이 가서 잘하고 하면 할 수도 있죠. 맞아요. 김신지가 네. 지소연처럼 하면 됩니다. 그 너무 이탈리아 올해 여자 축구 선수상. 미안해요. 너무 부담해. 이탈리아 올해 여자 축구 선수상. 지금 이탈리아의 마누엘라 지울리아노 이 선수 있잖아요. 네. 이 선수만큼 하면 돼요, 김신지가. 근데 진짜 어려워 보이긴 한다. 사도운 진짜 어려워 보이긴 한다. 득점 순위 5위. 근데 그 뭐야 15경기 선발 7골 4도움 김신지 작년에 19선발 1교체 8골 와. 작년에 나갔던 대회 다 조사해본 결과 19선발 1교체 8골 도움은 여축 연맹대회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3선도대, 2선도대. 그래서 몰라요. 3선에선 부스케츠요. 2선에선 누굴까? 김신지. 사비, 이네스타, 부스케츠도 할 수 있고 이니에스타도 할 수 있고 사비도 할 수 있고 바르셀로나 그러면 세월간이 그 됐네. 잡채. 그래. 세월간이 그 잡채. 대신 혼자서 3명 동시에는 못하고 동시에는 못하고. 나머지 2명이 있어야 되고. 아 근데 김신지 선수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미국 친선전 때 정말 이 패스가 안 달랐어요. 그날 진짜 미친 날이었어요. 진짜 미친 날이었어요. 김신지의 그날이었어요. 진짜 너무 잘했어요. 근데 김신지 선수는 진짜 패스 항상 예술입니다. 음. 저는 도움 개수를 못 세지만 그 축의 결승 선제골 때 도움을 봤는데 진짜 예쁘더라고요. 패스 길이 달라요. 그 패스를 딱 저기 뒷공간 보고 해주는데 전희경이 인사하면서 전희경 입으로 꾸벅. 흘려주고 야저 분명히 뒤에 있다 하면서 이제 그거 보고 우와 했는데 그 1분 만에 골 넣은 뭐 거. 드리블을 못하는 선수도 아니고 드리블도 잘하고 공격 공도 안 뺏기고 포인트 슛을 뭐 못하는 선수도 패스도 아니고 잘하고 슛도 잘하고 여자축구 굴리트. 굴리트 오케이 오케이, 굴리트로 정리하도록 여자축구 하겠습니다. 굴리트. 여축 굴리트 김신지 응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자, 전유경 선수도 오피셜 뜨면 저희가 직접 갑니다. 그러니까요. 야 줄리아노 기다려라. 김신지가 간다. 조만간일 것 그러면 같아요. 전유경 선수는 여축 뭐죠? 공격수 그때 가서 얘기합시다. 그럴까요? 그때 가서 네. 얘기합시다. 오케이. 집에 갑시다 이제. 좋습니다. 그러면 인사드릴게요. 둘, 셋, 슛! 하! 내 축구 실력은 10점 만점에 몇 점? 8점 MBTI 공개 가능한가요? INTJ랑 VJ 반반 내 인생 경기는? 아직 없다 다음 중 더 마음에 드는 숫자를 골라주면 돼요. 46, 47. 46.5 내 드림 클럽은? 맨시티 2선이 편해요? 3선이 편해요? 이선이 더 편한 거 축구 도사 같다는 칭찬 들으면 어떤가요? 부끄럽습니다 상태? 도사예요. 도사입니다. 네. 김신지. 닮고 싶은 선수. 맨시티의 케빈 데브라이너 좋아하는 선수. 맨시티의 케빈 데브라이너 좋아하는 감독. 홍상현 감독님 홍상현 감독님께 5글자로 한마디. 사랑합니다 다음 선수 지목해주세요. 박수정 선수 9월엔 바빠요? 네 60세 여자 월드컵 갑니다 목표는? 가장 세레모니 공약 하나 해줄 수 있어요? 짜장면 Z